어머, 정말. 그만해. 이치안! 백주대낮에 감히 여탕에 들어오다니. 가자! 빨리 관아에 신고해! 빨리! 미녀분, 아니. 미녀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촬영장인가? 리얼리티쇼? 아니지. 난 분명 집 욕조에서 잠들었는데. 꿈이었구나. 좀 자면 깨겠지. 왜 이렇게 아파? 꿈이 아니잖아. 이치한! 솔직히 말해. 너 혹시 우리 미모를 탐낸 거 아니야? 이치한 놈. 얼굴은 제법 반반한데? 근데 머리가 이렇게 짧은 걸 보니 환속한 종 같아. 이 동네 사람은 절대 아니야. 맞아. 듣자하니 북쪽이 심상치 않다던데 외구들도 난리라며. 그럼 이놈 혹시 류정 아니야? 어머나. 어휴, 빨리 가자 가. 아, 잠깐만요. 외구? 사극 아줌마? 여자 목욕탕? 나 설마 타임슬립 한 건가? 이런 만분의 1의 확률이 왜 하필 나한테? 나 아직 주택대출도 덜 갚았는데. 아니지. 시스템은 치트키는 어딨어. 이맘때쯤 띵소리가 나야 하는 거 아니야? 저격파를 감지했습니다. 고차원 문명 지원 시스템 창조 활성화. 연결 중. 연결 완료. 연결 완료. 진짜 시스템 있네.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어. 본시스템은 구를 1.5, 본시스템은 생명체 구를 1.5입니다. 본시스템은 지적 생명체 구를 1.5입니다. 이 운명의 투하 발전을 추진합니다. 이 운명의 투하 발전을 추진합니다. 초기 에너지 1, 투하 데이터베이스를 엽니다. 이 운명의 투하 발전을 추진합니다. 원시시대과 증기시대까지 구에 권한 초기 에너지 1%, 투하 데이터베이스를 엽니다. 본시스템은 지적 생명체 구로 원시시대과 증기시대까지 이 운명의 투하 발전을 추진합니다. 초기 에너지 1, 투하 데이터베이스 대상구에 권한 원시시대과 증기시대까지 구에 권한 임무 활동, 초기 임무 활동 획득, 이 시대에 기본 기능 나와 획득, 의복 음식 거쳐, 임무 제한 시간, 24시간, 본시 대시 벌칙, 에너지 소진 하루당, 코스 사망 시스템 세대, 의복 음식 거쳐, 임무 제한 시간, 24시간, 실외시 벌칙, 코스 사망 시스템 세대, 실외시 벌칙, 에너지 소진 임무 제한 시간, 24시간, 의복 음식 거쳐, 이 시대 기본 기능 나와 획득, 초기 임무 활동, 에너지 소진, 코스 사망 시스템 세대, 순. 이게 뭐야? 에너지가 고작 일라니 이걸로 뭘 어쩌라고? 에너지는 유효한 과학기술의 확산과 에너지는 문명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임무를 완수하여 시스템을 유지하세요. 유효한 기술 확산, 문명 발전을 통해 획득. 신속히 임무를 완수하세요. 비과학적 시스템 유지. 알림, 위험, 정말 외부, 기술 억압. 서프라이즈의 영역을 연속이네. 완성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곧 생존율입니다. 외구 기술 억압 시작부터 아주 놀라운 일의 연속이네. 그래. 그럼 첫걸음부터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거지. 우선 옷부터 좀 빌리자. 제발 도둑으로 몰려 맞아 죽진 않게. 에너지 1. 생명 카운트다운 19시간 58분 33초 32초 31초 30초. 여쭈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꼬마야. 할머니가 왜 그러시니? 나쁜 놈! 오지마! 할머니가 사흘 내내 열이 나시더니 돌아가실 것 같아. 할머니에게 위독한 징후가 있습니다. 즉시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방안은 물리적 해열과 민들레입니다. 꼬마야, 마을 어귀에 노란 꽃이 피고 잎이 톱니 모양인 풀이 있니? 얼른 가서 캐와. 민들레 있어요! 맞아, 얼른 캐와. 네. 이 약초가 열을 내리고. 고모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우리 고모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고열로 인한 경련이야. 이 약초는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어디 한번 말려봐. 철수 형님, 제가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할머니가 잘못되시면 그때 잡아가요. 거기 당신 시오 뿌리를 씻어서 빻은 다음 물 3사발이 1사발이 되게 달여와. 당신 말이야. 빨리! 물. 호랑이, 아이, 물. 응. 자, 마시세요.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그래. 날 살려줬구만.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할머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젊은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어디서 고초를 겪은 모양이군. 호랑이 아이, 네 애비 헌옷 좀 가져오너라. 네, 그리고 죽도 한 그릇 퍼오고. 기초 생존 물자 획득 완료. 에너지. 부끄럽군요. 고모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외구가 장가촌을 털었어요. 사람 죽이고 불지르며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할머니. 문 꼭 잠그세요. 무사하셔야 해요. 마을에 알리고 올게요. 은희님, 빨리 집 뒤 집더미에 숨어요. 부르기 전엔 절대 나오지 마요. 할머니, 무서워요. 시스템 외부 시스템 결, 시스템 외부 위협 실체 확인, 위협 실체 확인, 생존 환경, 위험 평가 상향 광고, 기초 자체 보호 능력 우선 구축, 광고, 기초 자체 보호 능력 우선 구축. 숨으면 언제까지 숨을 수 있겠어요? 이런 세상에선 그냥 살아남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리는 엄청 비싸지. 유리를 만들어내면 단숨에 자본을 모을 수 있어. 이게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야. 도통 모르겠네. 저 사람 괜찮은 거야? 대체 뭘 하는 거지? 도화하니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대합은 정확합니다. 가마 온도는 140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흑가마는 온도 제어가 정밀하지 않아 위험이 높습니다. 현재 흑가마는 온도 제어가 정밀하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도다. 철수 형님, 장작 더 넣어. 알겠어. 불길을 유지해. 알겠어. 저 외지인 말이야. 맨날 희한한 짓만 한다니까. 며칠 전에는 왕할머니를 구하더니 지금은 무슨 가마를 굽는다잖아. 너희들 생각은 어때? 저 사람 진짜 요술이라도 쓰는 거 아니야? 두고 보자고. 예전에도 가마가 타졌는데 이번에도 안 될 게 뻔해. 글쎄다. 북쪽에서 도망쳐온 사람들 말로는 어떤 요물들이 맨날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 해치는 물건을 만든다던데. 그렇지. 맞아 내 말이. 왕할머니는 목숨이 질긴 거고 누가 알아 저 사람이 만드는 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안 그래! 맞아! 내 말이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불 꺼. 온도 낮춰. 좋아. 빨리. 이거 온도 낮추라잖아. 가마가 터진 모양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무섭잖아. 진짜 뜨겁네. 정말 멍청하게 쓸데없는 짓만 골라 하더니. 사람 찾았어! 다친 사람이 셋이야! 빨리 봐봐! 사람 찾았다! 찾았어! 사람 잡겠네. 동네 사람들 많이 와서 봐요. 많이들 와서 봐요. 요술의 저지야. 이게 바로 요술의 저지라고. 맞아. 자기 혼자만 멀쩡하고 도와준 사람만 피를 봤잖아. 이 연기의 폭발까지 이건 산실형님이랑 포지신이 노하신 거야. 이 외지인은 완전 재앙드벌이야! 다들 저놈을 쫓아내자고! 쫓아내자! 제 잘못입니다. 철수 형님의 휴업 보상금과 치료비는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요술이 아니라 유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무슨 기술? 이건 보윤 형님 잘못이 아니야. 난 한 번 더 형님을 돕겠어. 아이고 이 사람아 정말 바보 같네. 내 말이 정말 바보 같아. 어쩜 저리 고집불통일까. 동네 사람들, 이번 실패는 저 한도윤의 기술이 부족해 철수 형님께 피해를 끼친 겁니다. 가서 남한테 피해주진 않아. 기술이 부족하면. 하지만 제가 맹세합니다. 3일 안에 당장 꺼져! 3일 안에 반드시 실패 원인을 찾아내 개선하겠습니다. 만약 또 실패하면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아도 제 발로 떠나겠습니다. 모든 손실은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이 3일 동안만
부디 편의를 봐주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가 널 믿겠어? 저 흑가마가 벌써 몇 번이나 터졌는데 계속 이러다가는 외구를 불러들일지도 몰라. 내일 저 흑가마를 부숴버려야 해. 안 그러면 우릴 원망하지 마. 당장 부숴버려! 가자! 당장 부숴버리라고! 부수는 게 나아. 가자! 놀라 죽는 줄 알았네. 호스트의 부정적인 감정이 감지되었습니다. 알림. 가마 구조 최적화, 온도 측정 장치 추가로 온도 제어 정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한번 실패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먼저 철수 형님 상처부터 치료하고 가마 온도 조절을 다시 연구하자. 이번엔 기필코 성공해야 해. 이번엔 가마 구조를 개량했어. 시곤추도 추가했고 1400도는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성패는 여기에 달렸어. 시곤추 확인 결과 목표 온도 도달, 현재 상태 안정적입니다. 철수야, 불 끄고 온도 낮추자. 가망이 없을 것 같네. 어디 봐. 이보시오. 당장 그 요술을 멈추시오. 끝까지 안 부수겠다면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어. 맞어. 부숴버려. 부숴버려. 다 죽을 셈이여. 그래. 이게 대체 뭐야? 이런 거 처음 봐. 이게 뭐지? 진짜 성공한 건가? 이렇게 투명한 유리라니 신상품보다 더 눈부셔. 이게 바로 유리구나. 난생 처음 봐. 품질이 정말 뛰어나네. 이보게, 젊은이. 난 마을 자파점 사장 조건수라네. 그 물건 팔 텐가? 내가 비싸게 사겠네. 정말 훌륭하군. 사장님, 당분간은 안 팝니다. 그리고 이건 유리가 아니라 유리입니다. 대량 판매도 가능하죠. 대량으로? 젊은이, 제조법을 내게 팔게 은어 50냥을 주겠네? 제조법은 안 팝니다. 하지만 동업은 할 수 있죠. 조 사장님이 보내신 초기 자본금과 성서 쪽의 집문서야. 앞으로 이 광명국 산업혁명은 이 낡은 마당에서 시작될 거라고. 도윤 형님, 산업혁명이 뭡니까? 하지만 전 도윤 형님 믿습니다. 넌 신경 쓰지 마. 근데 이제 초기 자본금은 생겼지만 아직 이 손이 부족해. 자자, 얘들아, 들어와. 이리 와. 괜찮아. 다 괜찮아. 천천히. 아저씨. 이 형은 한도윤이야. 너희한테 유리 만드는 기술도 가르쳐줄 수 있고 먹고 자는 것도 다 해결해줄게. 매달 월급도 줄 거야. 하지만 조건은 딱 하나야. 성실하게 일하고 내 지시를 잘 따르는 것. 전 일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도윤 형님이 먹을 것만 주시면 돼요. 이리 오렴, 얘야. 좋아.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한시패 사람이야. 철수야, 얘도 데리고 가서 주변 좀 익히게 해줘. 그리고 배부르게 먹여. 난 이 공터 배치 좀 구상해 볼 테니까. 네? 가자. 밥 먹으러 가자꾸나. 기술도 있고 일손도 생겼으니 광명조의 뿌리 내릴 첫걸음은 제대로 내디딘 셈이군. 이 낡은 쟁기 세대째 썼더니 하루 두 마지기도 못 가라. 그러게, 별 수 없지. 어서 일어나, 가자. 쟁기가 무겁고 무디네. 밭갈이 효율이 너무 낮아. 농사짓기 힘든 게 당연해. 시스템. 계량형 쟁기에 기본 설계도 띄워줘. 호출 완료. 곡선 쟁기 최적화 소재도 호출 완료. 핵심 개선사항. 경량화된 쟁기틀. 곡선형 보습 경량화된 쟁기틀. 곡선형 보습 농작 효율 향상. 농작 효율 30. 농작 효율 30. 도윤 형님, 이걸 왜 보고 있어요? 농사는 다 저 쟁기로 짓잖아요? 이 쟁기는 너무 구식이야. 내가 좀 고쳐야겠어. 농사 짓는 힘을 반으로 줄여주게. 나랑 공방으로 가자. 쇳덩이 하나 찾아와. 뭘 고친다는 거야?
이복의 젊은이 무슨 헛짓거린가? 쟁기는 조상대대로 전해진 거라 모양이 네모 반듯해야 안정적인 법이야. 이렇게 비뚤어진 걸 만들다니 농사의 큰 부를 망칠 셈인가? 장사부님, 조상님 방식도 좋지만 이 곡선형 쟁기는 흙 파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힘이 훨씬 덜 들어요. 한번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말도 안 돼! 써봐. 조상님의 법도를 시험해보라고. 내가 쟁기만 40년 넘게 만들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처음 보네. 여러분, 이자의 말을 믿지 마시오. 이런 요물은 농사를 다 망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죠. 말로만 해선 안 되니 우리가 밭을 하나 골라서 내기를 합시다. 제가 이 계량형 쟁기로 기존 쟁기랑 겨뤄보겠습니다. 누가 밭을 더 빨리, 더 잘 가는지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진다면 제 손으로 이 쟁기를 부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기면 여러분 모두 제 방식을 인정해 주십시오. 좋소, 겨뤄봅시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물건이 조상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을 거요. 처시 형님, 갑시다. 우리도 가봅시다. 가서 구경이나 하자고.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왕 영감님, 그 외지인 한도윤이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글쎄 장대장장이랑 무슨 새쟁기로 내기를 한답니다. 자기 말로는 힘이 반이나 덜 든다나 뭐라나. 영감님 보시기엔 장대장장이는 대대로 내려오는 솜씨를 가졌네. 그놈은 외지인인데 농사에 대해 뭘 알겠나. 하지만 그런 자들은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얌전히 농사나 지을 위인들은 아니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저 어떻게 되나 지켜만 보면 되겠군요. 그장 대장장이가 당연히 이길 테니까요. 부경만 할 텐가. 만약 그놈이 무슨 잔재주라도 있어서 내기에서 이기면 어쩌려고. 그때 우리 땅을 고분고분한 소장놈들에게 빌려줄 건가? 아니면 잔머리나 굴리면서 그놈 선동에 놀아날지도 모르는 산 것들에게 빌려줄 건가? 그놈을 똑똑히 감시하기에 정말로 그놈이 이기게 된다면 그때는 뼈저리게 알게 해줄 방법이 있으니 이 평안년이 누구 구역인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한시패가 여기서 신구쟁기 시합을 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좋아! 도현님, 화이팅! 화이팅! 도현님, 화이팅! 겉만 번지르르 하지. 보기만 좋고 쓸모는 없을 거야. 그럼 시작하시죠. 화이팅! 도현님, 화이팅! 저 구부러진 손잡이 정말 힘이 덜 드는 것 같네. 확실히 빠르고 좋군. 도현님, 화이팅! 도윤형님, 파이팅! 도현님, 화이팅! 이겼다! 도현님, 이겼어! 최고야! 도현님이 이겼어! 젊은이, 최근 성안에 소문이 자자한 유리를 잘 다룬다는 한도윤인가? 소민 한도윤, 현감대감 뵙습니다. 훌륭하군. 어찌 이리 기발할 수가. 농사에 큰 도움이 되겠어. 현감대감님, 이건 제가 개량한 곡선쟁기입니다. 힘과 수고를 덜어주죠. 지금 봄철 관계로 바쁘신데 이 쟁기와 함께 효율적인 관계를 동행한다면 내년 수확량은 틀림없이 늘어날 겁니다.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그거 좋네. 이제 더 이상 수확이 부족할까봐 걱정할 일은 없겠어. 그러게 말이야. 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침 그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네. 마을 수로가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고 상류의 수원마저 부족해서 100여 묘의 농경지가 물 부족으로 쩍쩍 갈라져 있거든. 자네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본영감이 자네에게 정식 공방 개설을 허락하겠네. 허나 실패한다면 공방 운영을 제한할 것이야.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니. 대감, 안심하십시오. 3일 안에 반드시 관계도구를 만들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첫 승리이긴 하지만 진짜 시험인 실제 정무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잘 생각해봐야 해. 이 시대에 실현 가능한 관계 방안을. 이건 발로 밟는 수차야. 4명이 동시에 밟으면 이 강물을 수로로 끌어올릴 수 있지. 논밭에 물을 댈 때 훨씬 수월해질 거야. 시스템, 간단한 발로 밟는 수차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해줘. 그리고 현지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구조 최적화 완료. 조립 난이도가 낮으며 현지 수원 높이에 적합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모두 흔한 목재와 거친 철입니다. 조립 난이도가 낮으며 현지 수원 높이에 적합합니다. 강도라, 너랑 발가 한시패 형제들을 데리고 부품을 다듬어 이 수조랑 지지대도 만들고, 철수 형님은 사람들 데리고 체인판이랑 톱니바퀴 만들어. 알겠지? 알겠습니다! 정말 물이 나오네. 물이 나와. 물이 나오잖아. 정말 물이 나와. 밭으로 물이 올라가네. 이 나무통이 요물이네. 내 말이
한도윤, 기발한 생각으로 이 수차를 만들어 백성의 어려움을 풀었으니 마을에 큰 공을 세웠도다. 오늘부로 공방을 정식으로 열도록 허락하겠네. 또한 장인 명예직을 수여하여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주겠네. 감사합니다, 대감. 이 한도윤, 기대에 부응하여 더 많은 복을 치겠습니다. 좋아. 관청의 인정도 받았으니 공방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 이제 유리공방의 정식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겠군. 빨리 와서 보세요. 오늘 명광유리방 개업했습니다. 도인호님, 빨리 와보세요. 한번 보세요. 수정하신 배아대로 했더니 이번엔 기포가 훨씬 줄었어요. 정말 예쁘네. 이 거울 동경보다 10배나 상냥한데? 머리카락 하늘까지 다 보여. 이건 얼마예요? 이건 한 냥입니다. 머리카락 하늘까지 다 보이네. 나 이거 하나 주시오. 나도 줘. 나 20개 주시오. 이거로 주시오. 관청의 보증이 있으니 개업이 순조롭네. 시스템 1차 제품 판매량과 고객 반응을 기록해줘. 향후 제품 규격 개선에 쓰게. 1차 제품 판매량은 30배에 달합니다. 고객의 층수유는 대형 유리 거울과 실용적인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게 안에 훨씬 더 많아요. 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갑시다. 가서 구경해보자고. 들어오시죠. 들어오세요. 갑시다. 좋아요. 들어가 보자고. 들어오시죠. 너희 둘, 이 영광님 댁에 가서 일하는 게 어때 거긴? 말이야, 월급이 여기 3배야. 먹고 자는 것도 다 해결해주고 어때? 이 영감님이 누군데? 도윤 형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대해주시는데 당신 안 따라가! 어찌 이리 멍청해. 너희가 외지인 밑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 이 영감님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셔. 상상도 못할 혜택을 주실 거라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은자는 일단 너희에게 주지. 우린 도윤 형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자식들이! 한 점주, 직접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철수 형님. 이 영감님께서 제 제자들을 좋게 보셨다기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리거울은 저희 공방의 최고급 제품입니다. 영감님께 드리는 겁니다. 눈치가 빠르군. 하지만 내 제자들이 내 집으로 온다면 대우는 그대로 해주지. 이 영감님, 유리를 굽는 핵심 기술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제자들은 그저 기초 공정만 알 뿐입니다. 사람을 빼가는 것보다 저와 협력하는 게 어떠십니까? 제 공방이 이 댁에 장기적으로 납품하면 가격을 올려 파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윤이 사람을 빼가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한 점주는 역시 영리하군. 좋아, 협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앞으로 자네 유리 제품은 우리 집에 우선 공급하게. 그럼 이 영감님의 안목에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가시... 철수 형님. 인재 유출 위기는 넘겼으니 이제 빨리 생산량을 늘려서 시장을 더 장악해야 해. 그 한도인이란 놈 보통 내기가 아니야. 큰 거울 하나 주면서 날 적당히 고살물에 들잖아. 협력은 무슨. 내 유통망을 이용해서 자기 혼자 큰 돈을 벌겠다는 속셈이지. 야우, 진정하시게. 그놈이 만든 유리가 확실히 기상천외하긴 해. 하지만 그걸 팔려면 원자재랑 인건비 등 다 비용이 드는 법이지. 이 폄하년에 자리 잡으려면 우리 손을 안 거치고 백이겠나. 왕영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놈 공방에서 유민들을 쓰는 바람에 우리 일용직들을 꽤 뺏겼습니다요. 원료 문제라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일단 며칠 조하게 냅두세. 유리 따위 결국 장난감일 뿐이야. 그놈 욕심이 커져서 넘봐선 안 될 곳까지 선을 뻗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제대로 버릇을 고쳐주자고. 주팔보,
그 헛소문들에 살을 좀 더 붙이게나. 이렇게 말이야. 그놈 유리가 요상한 빛을 내서 밤이 되면 사람 운을 빼먹는다고. 요즘 마을 개들이 유난히 지저대지 않나? 그게 다 징조라고 말이야. 저한테 맡겨두십시오. 여러분, 이 외지인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유리는 요물입니다. 구울 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산신령을 노하게 하여 재앙을 부릅니다. 며칠 전 외구가 습격한 것도 다 저자가 요술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요즘 불안하더라니. 이 유리방이 화근이었군. 공방을 부숴버리자. 부숴버려! 비켜! 나가! 생사람 잡지 마시오. 여러분, 이게 요물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현창으로 가서 현감대감께 판결을 부탁하고 현장에서 직접 유리 굽는 과정을 보여드려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철수 형님. 갑시다. 주팔복, 네가 한도윤을 유리 굽는 요술을 부려 산신령을 노하게 했다고 고발했는데 증거는 있는가? 대감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리는 속이 투명하여 세상에서 보기 드문 물건입니다. 구울 때 검은 연기가 솟구치니 최근에 외구가 습격한 것도 분명 저 요물이 화근인 겁니다. 여러분과 형님들 모두가 지민입니다. 맞아요. 그래, 바로 초놈이야. 우리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다고. 맞아, 초놈 짓이야. 초놈이 벌인 일이야. 초놈이라고. 대감마마, 주팔복의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제 유리방에 이문을 탐내어 수차례 눈치를 주며 헐값에 넘기라 했으나 제가 거절하자 헛소문을 퍼뜨려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리를 굽는 건 순전한 기술일 뿐 요술이 절대 아닙니다. 대감마마. 그리고 여러분, 제 말이 안 믿기신다면 지금 당장 보여드리죠. 철수 형님, 물건 가져와요. 대감마마, 감히 공당에서 어찌 감히. 정숙하라. 이 판결은 봉관이 알아서 하겠다. 대감마마, 보십시오. 이 유리는 바로 이 석영과 탄산나트륨을 비율에 맞춰 섞은 다음 고온에서 구워낸 것입니다. 과정은 전부 불조절에 달렸으며 요술과는 오너치 관계도 없습니다. 수작 부리기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진짜 돌이 녹은 거잖아. 흐물흐물해졌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신기하네. 주팔복, 네가 말한 요물은 그저 흔한 공예품일 뿐이다. 너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공방을 포위하여 소란을 피웠다. 네 죄를 알겠느냐? 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대감, 주팔복의 이 행동은 공방 운영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안녕도 어지럽혔습니다. 간청하옵건대 대감, 법에 따라 처리하시어 본보기로 삼아주십시오. 판결한다. 주팔복은 소란을 피운 죄로는 20냥을 벌금으로 내고 유리방의 손실을 배상하라. 또한 곤장 10대를 치고 그 자리에서 석방하되 앞으로 또다시 공방을 괴롭히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나리, 살려주십시오. 달래는 기술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하니 앞으로는 안심하고 영업하게. 만약 또다시 불량배들이 괴롭히면 바로 관아에 신고하게. 소인 한도윤, 대감의 명찰에 감사드립니다. 도인형님,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제 아무도 방해 못할 겁니다. 개혁 걸림돌도 치웠으니 이제 전력으로 생산을 늘려서 유리사업을 탄탄하게 키워야지. 왕영감님, 한도인 그놈이 너무 교활합니다. 관아에서 유리를 구워내니 향감도 편을 들더군요. 저만 괜히 곤장을 헛맞은 셈입니다. 쓸모없는 놈,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지.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약점 잡히하고 했느냐? 네. 소인이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놈 기세가 등등합니다. 진대감도 그를 보호하려 하고요. 그건 그놈이 당장에 급한 불을 꺼주고 공적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놈이 내는 게 공적이 아니라 골칫거리라면 계속되는 골칫거리 말이야. 영감님, 분부하신 대로 조사해보니 한도영 공방에서 최근 사들인 석영모래와 탄산나트륨의 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유리공방에서 필요한 양을 훨씬 웃돕니다. 그는 또한 서시상단을 통해 비밀리에 대량의 조석과 유황을 구매했습니다. 이건 화약을 만드는 재료잖아. 네. 일개 장인이 이런 걸 어디다 쓰겠어? 무기 밀조지! 요술보다 훨씬 확실하잖아. 원료만으로는 안 돼. 증거가 있어야지. 주팔봉 네 수하 중에 몇 명 있지 않느냐? 손발이 날랜 놈들 말이다. 알겠습니다. 소인이 어찌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아직 서두르지 마라. 그 녀석의 서가에서 물건을 빼내면 그때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수레 안에 무언가 더 들어있게 되는 건 아주 흔한 일 아니겠느냐. 영심해. 이번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다시는 꼬투리를 잡히지 마. 그리고 한성서대가 함께 보낼 서신은 이제 보내도 좋다. 내용은 이렇게 써라. 평안년의 한 장인이 요상한 재주를 부리니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렵다. 그러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사장님, 앞으로 저희도 유리 만들 수 있어요? 아가씨, 뭘 보고 계세요? 저 사람 최근 마을에서 얘기하는 외지인 한도윤 아니에요? 항상 어린 거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이한 물건이나 만들고 말이에요. 저 아이들을 봐. 눈에 두려움이 있니? 보통 요민이라면 낯선 사람을 보면 숨거나 구걸하기 바쁠 텐데 그가 저들을 대하는 게 주종관계 같지 않고 오히려 스승이자 형 같구나. 흥미롭네. 그가 만든 수차가 가뭄을 해결하고 파는 종이가 학도들에게 도움이 된다지? 보통의 이익만 쫓는 상인 같지는 않아. 하지만 골치 아픈 일도 많이 일으켰죠. 주씨 집안 쪽에서 듣자하니. 청화각으로 가자. 내가 주문한 겨루가 도착했어. 마침 잘 됐네. 그가 파는 유리 그릇이 어떤지 한번 보자. 네. 이 유리가 투명하긴 해도 유리처럼 희귀하진 않아서 잘 팔릴지 모르겠어.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 유리 제품은 가볍고 튼튼하며 가격도 저렴해서 일반 백성도 쓸 수 있으니 유리보다 훨씬 잘 팔릴 겁니다. 게다가 모양도 맞춤 제작이 가능하니 골동품과 함께 판매하시면 분명 더 많은 손님을 끌 겁니다. 이 유리 그릇은 모양이 아주 독특하네요. 혹시 어느 장인이 만드셨나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공방에서 직접 만든 유리 제품입니다. 아가씨, 관심이 있으시다면 찬찬히 살펴보시죠. 서아가씨! 서아가씨! 목표물 접촉 감지 진단 결과 선천성 신장병, 급성 심근어열, 급성 심근어열, 긴급 산소 공급 필요, 완치를 위해선 현대식 수술 필요, 긴급 산소 공급 필요, 완치를 위해선 현대식 수술 필요. 아가씨, 진정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사장님,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아가씨! 고맙습니다, 도령님. 오랜 지병이라 폐를 끼쳤습니다. 아가씨,
이 병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안정을 취하시고 감정 기복도 피하셔야 해요. 평소에 시간이 나시면 바깥에서 신선한 공기를 자주 마시세요. 시스템은 현대식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광명국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빨리 기술을 발전시켜야 해. 어쩌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도령님의 생명의 은혜의 소녀 잊지 않겠습니다. 듣자 하니 도령님께서 유리공방을 운영하신다고요? 훗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럼 이 한도윤이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가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의료기술도 최대한 서둘러야겠어. 비켜! 누가 여기 사장이야? 새로 개업했는데 규칙을 모르나 보네. 매달 보호비 은자 운양이다. 한 푼이라도 덜 내면 안 돼. 너희 주팔복수 아들이지? 우리 도윤 형님은 정식 허가를 받고 장사하는 거라고. 너희가 와서 햄패 부릴 곳이 아니야? 닥치고 헛소리 집어치워. 나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 매달 평안비로 은자 10냥을 내. 그럼 내가 이 가게를 평안진에서 무사히 장사하게 해주지.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하게 말이야. 이렇게 하자. 일단 이번 달 것부터 내놔. 너 이건 명백한 공갈 협박이야. 대낮에 법도 없는 거야? 보호비? 우리 가게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데 무슨 근거로 너희한테 돈을 내야 하지? 주팔복 그 자식 지난번 헛소문을 퍼뜨리고도 처벌을 안 받았다고 또 너희를 보낸 거야? 말해봐. 만약 내가 이 증거를 현청에 넘기면 주팔복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너 헛소리 마. 이 증거 분명 가짜일 거야. 가짜인지는 현청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 너희들 당장 꺼지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아니면 같이 현감대감께 가서 물어보든가. 밀수한 광명금수물자를 어찌 판결할지 따져볼까? 주범은 가산볼 쓰고 공범은 삼천리 유배를 갈지 아니면 교수형에 처할지? 흉터 영감 돈은 무슨 개뿔. 가자. 도윤 형님, 알고 보니 벌써 다 준비해두셨군요. 이 주팔복 자식 포기하지 않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해뒀지. 멍하니 있지 말고 가서 손님이나 맞아. 장사에 지장 없게. 네, 가자 바위랑 강돌이. 주팔복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어. 빨리 사업을 안정시키고 충분한 실력을 키워서 다음 폭풍에 대비해야 해. 이철수. 철수야. 기억해. 앞으로 종이 만들 때 물 조절을 잘해야 해. 그래야 섬유가 골고루 퍼지거든. 도윤 형님, 이 종이 얇고 질긴 게 옆마을 종이 장인 것보다 훨씬 낫네요. 이름은 청죽지야. 원가도 3할이 안 돼. 철수야. 일단 빈 공채 100건만 엮어. 현악당의 학생들 쓸 종이가 필요할 테니 우리 현악당엔 원가에 팔자. 네, 도윤 형님. 계량제지스 안정화. 요술로 종이를 만들어서 우리 밥그릇을 빼앗다니. 오늘 이 악덕 상점을 기필코 박살을 내주마. 이 종이는 싸고 질도 좋아서 우리 공부할 때 꼭 필요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제지수를 어찌 모독하게 두겠느냐. 장사부라고 부르는 건 당신을 존중해서요. 계속 이렇게 행태를 불면 관할 고발할 겁니다. 장사부님. 기술에 귀천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그게 좋은 종이죠. 제 종이는 그쪽 것보다 얇고 더 질긴 데다 가격은 절반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종이를 쓸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 우리 종이 장인들이 없었으면 학문의 전통이 어찌 이어졌겠느냐. 굴러들어온 놈이 우리 밥줄을 아주 끊어놓으려 하네. 철수야, 붓과목을 가져와. 바라건대 온 나라가 평안하기를.
목이 안 번지네. 한 선생님, 글씨가 부드럽게 써지고 먹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권으로 예전 3권 분량을 쓰겠어요. 한 선생님의 크신 뜻에 감복했습니다. 못 믿겠다면 언제든 내 공방에 와서 종이 만드는 전 과정을 확인하시오. 내 기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아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도 난 언제든 상대해주겠어. 주팔복이 후원하는 종이장인들이 우리 정의를 모방했는데 이런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싼값에 우리 장사를 가로채려 합니다. 조잡하게 만들었으니 오래가지 못할 거야. 우리 신제품은 운모가루와 가는 대나무 섬유를 넣었으니 그 가짜는 비교도 안 되지. 고급은 문인들에게, 저가는 학생들에게. 이 운모가루를 넣은 신제품은 이제부터 설랑지라고 부르자. 설랑지. 이 설랑지 가격은 저 가짜들의 3배야. 철수 형님, 청죽지를 더 만들어줘요. 가격은 가짜와 똑같이. 품질은 훨씬 좋게. 알았어, 도윤 형님. 여러분, 이 왼쪽 설람지는 문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 오른쪽 청죽지는 가난한 학생용입니다. 가운데 있는 가짜 종이는 아주 형편없죠.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자, 종이 진짜 좋네. 한시 집안 종이가 역시 최고야. 주상점의 조질 가짜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군. 이 설람지는 특수 표백과 정밀 펄프법을 썼고 이 청죽지는 타정 작업과 풀 처리를 강화해서 더 잘 접힙니다. 당신 기술은 요술이 아니었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명경제는 장학기금을 설립합니다. 가난한 학생은 누구나 현학당 증명서만 있으면 우리 명경제에 와서 무료로 청죽지 10장과 붓과 먹 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다, 좋아! 기술은 백성을 위한 것이지 이익을 다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철수 형님, 네, 학생들 데리고 가서 등록받아요. 바로 지급하게. 알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를 따라오셔서 등록하고 종이 받아가세요. 가서 등록합시다. 주팔복의 계획도 깨트리고 공방의 명성도 세웠으니 이번 수는 제대로 먹혔어. 대감님, 저희 이시마을은 지대가 높아서 이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올해는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한장인 수차를 만들 수 있으니 분명 이 가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네. 3일 안에 가뭄을 해소하지 못하면 공방 운영도 제한받게 될 것이야. 내가 자네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어서 그러네. 수차는 낙차를 이용해야 해서 여기선 못 씁니다. 대신 만들죠. 발로 받는 수차를요. 여러 사람이 받는 힘으로 톱니바퀴와 연결대를 이용해 날개판을 움직이는 겁니다. 낮은 곳의 물을 위로 끌어올려 농경지에 물을 대는 거죠. 하지만 목재가 많이 필요하니 대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발로 밟고 여러 명이 함께 해야 한다면 구조가 복잡하지 않겠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요. 대감님, 구조는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톱니바퀴와 연결대가 중심이라 목재가 주로 쓰이고 철재는 적게 들어갑니다. 관아에서 핵심 부품 일부를 제공해 지원해 주시면 각 마을에서 인력을 내고 저는 핵심 신부품 제작과 기술 지도를 맡겠습니다. 이게 완성만 되면 수십묘의, 아니 수백묘의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빈민구제이자 마을의 결속을 따지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자네 뜻대로 하겠네. 사야, 당장 공군을 내려 마을 장정들을 모아 한 장인의 지시를 따르게 필요한 물자는 관아 창고에서 일부 내어주게. 예. 다들 여기 보세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재도 도착했으니 서둘러서 만들어 봅시다. 한자인님, 왕 영감댁에서 마을 복제를 다 사드렸대요. 사당을 짓는다면서요. 지금은 비싼 값에도 구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쩌죠? 3일 안에는 도저히 재료를 모을 수 없어요. 한장인, 일부러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목재가 부족해서 사당 짓는데 먼저 써야 하오. 조상님을 모시는 일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겠소? 사당도 지어야겠지만 백성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이철수, 유민들에게 가서 전해 용골차 제작에 참여하면 숙식을 제공하고 완공 후에는 공방에 우선 채용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한시패, 작업 시작. 물이 나온다. 물이 나와. 물이 나온다. 좋아. 좋았어. 하늘이 도우셨어. 한장님이 도우신 거지. 이런 거 수십 대 더 만들면 가뭄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왕영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산업이 발전하려면 먼저 저런 보수 세력부터 넘어서야 해. 가뭄을 해결한 공이 크고 고을을 이롭게 했으니 그 공을 잊을 수 없네. 성 북쪽에 100여 묘의 관아 황무지가 있는데 척박하고 돌이 많아 여태 개간하는 이가 없었네. 본관이 그 땅을 자네에게 내어주려 하는데 어떤가? 대감님의 큰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황무지 개간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건 농사를 지으란 게 아니네. 땅이 멀긴 하지만 넓고 사람이 적으니 공방을 세우고 새 기구를 시험하기 좋지. 성 안의 번잡함도 피할 수 있고 여기 땅 문선에 관아에서도 자네를 돕겠네. 다만 더는 원성을 사지 말게. 대감님의 은혜, 이 사람 잊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 중요 자원 감지. 얕은 석탄 광맥, 고품질 점토 광맥, 석회석 광맥. 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 초기 조건 충족. 장기 퀘스트 발생. 평안 산업단지 계획 및 건설. 보상, 에너지 보충, 초급 재련 모듈, 잠금 해제. 철수 형님 망치. 도인 형님, 이게 탈 수 있다는 그 가만돌입니까? 석탄이야. 고품질 점토도 있고 벽돌 가마나 유리 가마, 군수 공방도 지을 수 있겠어. 철수 형님, 사람들 불러. 빨리. 네. 여러분, 안전 조심하세요. 도인 형님, 소개해드릴 아우들입니다. 감민수, 한상우입니다. 당신이 그 한장인 맞으십니까?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 하신다 들었습니다. 저희도 밑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저도요. 자, 어서 일어나. 힘써 일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한시패가 바로 자네들의 집이야. 앞으로 우린 모두 형제네. 좋습니다. 형제, 좋아. 한장인, 이 검은 연기가 우리 밭까지 날아왔소. 계속 이렇게 태우면 우리 집 농작물이 다 죽어버릴 거요. 맞소! 매워서 노인이고 애고 취침을 해대잖소! 이 검은 돌, 필시 독극물 아니오? 연기에도 독이 있는 게 틀림없소! 사악한 물건이 아니라 가마에 쓰는 석탄입니다. 이미 방토막도 짓고 있다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검은 연기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철수 형님, 오늘 채굴량은 잠시 줄이고
내일 이 대나무 배기관을 설치해서 이 연기를 여러분들 피해 없게 멀리 빼겠습니다. 피해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제가 시가에 맞춰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무엇보다 더 이상 밭을 망치면 안 된단 말이오. 아니면 우리 늙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도 절대 계속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요. 맞소. 갑시다. 도윤왕님, 이 매연 문제를 해결 못하면 산업단지는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부들 말로는 요즘 암시장에 어떤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철기가 돈대요. 듣자하니 바닷가에서 밀수된 거랍니다.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철기? 기록해도 사람을 보내서 암시장을 조사해보고 이 매연 문제에 대해서는 젖은 삼배로 배기관을 감싸면 임시로 분진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우리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런 난제들은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반드시 하나씩 해결해야 해.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왕씨마을에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신념을 뱉고 사람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있어요. 뭐라고요? 방울과 줄을 연결해서 경고망을 쳐. 이철수, 댕겨. 됐습니다. 도윤형님. 사장님, 이 화약통은 어떻게 묻을까요? 이 화약통을 구덩이에 묻고 돌무더기로 덮은 다음 도화선을 밖으로 빼. 도화선을 나무 뒤로 빼고 내 신호를 기다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다들 빨리. 저쪽에 하나. 알겠습니다. 좋아. 저쪽도 오세요. 다들 철수. 가자. 물러서. 댕겨. 마을 사람들, 이 개자식들을 다 죽여! 돌격해. 효과가 꽤 좋군. 당분간은 저들을 막을 수 있겠어. 사장님. 도윤형님, 이 철기의 무늬가 아주 이상합니다. 이 철기에 일그러진 파도 무늬가 새겨져 있고 이 깊은 곳에 희미한 자국도 있는 것 같아. 이 철기는 광명조의 제식 무기가 아니야. 사장님, 이 물건은 암시장에 자주 놔둡니다. 출처는? 잘은 모르지만 바다에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해상상인이란 자가 관리한답니다. 바다에서 들어왔다고? 사장님. 사제, 총기 제작에 적 내통 혐의까지. 장군님, 오해십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말로만 해선 안 되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좋습니다. 가시죠. 장군님, 보시죠. 숲속에 종을 매달아 신호를 보냅니다. 왜구가 침입했을 때 미리 경고할 수 있습니다. 함정과 군에 퍼진 화약통도 있죠. 경고용 종이라. 재밌군. 이건 누가 설치한 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장군님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언제든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제 공방과 장부, 그리고 사장님, 이 노는 사거리가 2배 길고 부품 교체도 아주 쉽습니다. 대량 생산이나 전장 수리에도 용이하여 장군님께서 외적을 막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마침 장군님께서 오셨으니 가르침을 주시지요? 이 정도 위력이라니. 기존 노와는 비교도 안 되는군. 장군님 부대의 무기 교체를 돕겠습니다. 우리 영토를 지켜야지요. 이 쇠뇌 재밌군. 외구 소대는 우리 부대에게 패해 도망쳤으니 당분간은 감히 다시 오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는 처신 잘해라.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고. 장군님, 살펴가십시오. 한도윤. 세뇌는 참 훌륭하군. 하지만 내 알아보니
왜구가 습격했던 그날 밤, 암시장에 불량철을 빼돌린 자가 있었어. 그 경로가 자네 공방 근처를 지나더군. 주팔복이 대부분 자백했는데도 자네와는 무관하다고 잡아대더군. 이를 어찌 설명할 텐가? 장군님, 통촉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적을 도울 생각이었다면 어찌 새 세뇌를 만들어 장군님께 바쳤겠습니까? 불량 철밀 거래에 대해선 이 사람도 조금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기에 서둘러 제 몸을 지킬 방도를 찾은 것이며 이 새로운 무기를 설계해 변방군사들이 적을 막는데 힘을 보태려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주팔복은 이 사람과 오랜 원한이 있습니다. 장군님, 그의 말을 다 믿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일단 자네 말을 믿어보지. 허나 변방수비는 중대사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네. 자네의 이 쇠뇌,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대량 생산이 되고 쓸만하다면 내가 자네를 보증해 줄 수도 있네. 장군님, 대량 생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허나 표준화 생산을 도입해야 합니다. 즉, 이 모든 부품의 크기와 재질, 공정을 모두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뇌가 파손되더라도 신속히 부품을 교체하여 수리할 수 있으며 생산 속도도 배로 늘어납니다. 표준화? 장인들의 솜씨가 다 다른데 어찌 통일한단 말인가? 장군님, 그게 바로 난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량형의 통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장인들의 오랜 관습을요. 장군님, 이 사람이 공방 안에 무기 시범 공방을 세울 테니 사람을 보내 감독해 주십시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좋다. 내 한 달의 기한을 주지. 성공한다면 이전의 일은 모두 덮어주겠네. 또한 공을 치하해 줄 수도 있어. 허나 실패하거나 날 속이려 든다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기준대로 부품을 만들면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끼르 소리! 조상 대대로 전해진 솜씨는 수없이 단련된 손맛에서 나오는 거요. 표준화라니. 그거 장인 정신을 잃은 게으름일 뿐이요. 수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지. 장인마다 솜씨가 달라야 만들어진 세뇌에 영혼이 깃드는 법입니다. 이 표준화라는 건 그냥 요령 피우는 거 아닙니까? 좁은 사부님,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효율이 생명이라고요. 바로 모듈화와 공정화죠. 그래야 모든 세뇌를 똑같은 기준으로 빨리 만들 수 있고 모든 세뇌가 다 성능이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빗더위 같은. 네가 장인 정신을 알아! 조상의 법도는 바꿀 수 없어! 원천. 조장군님께서 우리 감독관으로 보낸 건 속국장관이나 같이 해주라는 게 아니오! 전장에서 긴급 수리할 때 다시 주저할 필요 없이 부서진 부품을 바로 교체할 수 있어. 생각들 해보시오. 이게 얼마나 많은 목숨을 구하겠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규칙을 바꾸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검은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 이런 요사스러운 공방은 당장 철거해야 해. 맞소! 공방을 당장 철거해라! 철거해! 한 선생, 이 표준 부품들은 영 미심쩍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만 못합니다. 가서 조사해. 재료, 불 조절, 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철수, 서 아가씨, 상단이 어디쯤인지 확인해. 네. 사장님. 뭐라고? 공격해! 진해공의 사람들이군. 한도윤의 공방을 노리고 온 거겠지? 목숨을 내놔라. 폐하, 한도윤이 억지로 밀어붙인 이른바 표준화는 막대한 재물만 낭비했을 뿐 만들어낸 것은 전부 고철덩어리입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신이 과거에 급진적인 개혁을 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망국의 행위를 폐하. 맞습니다. 결코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어명을 전하라. 한도윤의 공방은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시정할 것이며 한도윤은 상경하여 짐을 아련하라. 폐하, 경복에서 온 급보입니다. 소시 상단이 한도윤을 위해 철강을 매입하던 중 가면 쓴 자들의 습격을 받아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짐이 막 한도윤의 공방을 시정하라 명했는데 누군가 고의로 이를 방해하려는 모양이군.
서아가씨. 서아가씨가 이번에 온 건 원래 지원하러 이 한도윤을 온 건데 이런 일을 겪게 하다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도령, 자책하지 마세요. 도령은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도령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면 소녀는 더없이 영광입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한시패 제자들이 오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한도령이 여기 계시니 소녀는 아주 안심이 듭니다. 한도윤을 들라하라! 소인 한도윤 폐하를 배웁니다. 일어나라!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한도에는 사사로이 군기를 만들고 지방의 기강을 어지럽혔사옵니다. 신도 젊은 시절 혁신을 꾀하다 가문이 몰락하는 아픔을 겪었사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화를 폐하 어찌 용인하 시옵니까? 서대감의 아픔은 소인도 공감하옵니다. 허나 이 개혁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부국강병을 위해 필요한 일이옵니다. 소인이 새로운 세뇌를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변방군대의 조태산 장군님의 부탁을 받아 왜구를 막고 변방을 튼튼히 하기 위함이어 싸웁니다. 이는 사사로이 만든 게 아니라 군을 돕기 위함이옵니다. 폐하, 이 거울은 진심을 비추고 이 통은 먼 산을 볼 수 있사옵니다. 강력한 공격에는 예리한 무기가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면 화가 없사옵니다. 폐하, 한도연은 교묘한 말로 판단을 흐리고 있사옵니다. 이런 기이하고 교묘한 기술은 결국 나라를 그르칠 것이옵니다. 민심의 안정이 진정한 왕도이옵니다. 서대감, 민심은 안정에 있고 안정은 강국에 있으며 강국은 기술에 있사옵니다. 신은 공방을 증거로 삼아 점진적으로 나아가 광명을 위한 방패가 되겠사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뚜렷하게 보이는구나. 폐하, 이런 장난감은 조금 신기하긴 하나 어찌 조상의 법도와 국가대사에 비할 수 있겠사옵니까? 명을 내리노라! 한도윤은 보물을 바친 공이 있으니 공부 주사직을 하사하고 공방의 운영을 계속하도록 허락한다. 변방의 신형 쇠뇌권은 이미 조태산이 맡았으니 그에게 책임을 맡기고 공부가 협력하도록 하라. 제작된 군기는 병부에 보고하여 조사하게 하라. 폐하의 서문에 감복하옵니다. 폐하, 상원이 망극하옵니다. 아니지. 소신 최선을 다하게 싸웁니다. 1라운드는 이겼어. 영예직도 직급은 직급이니까 공식적인 신분이 생겼으니 앞으로 일하기 수월해질 거야. 서세영은 당분간 조용하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재상님의 명령이다. 전부 죽여라. 이 물건들은 뺏을 수 있으면 뺏고 안 되면 전부 불태워버려라. 네! 한도윤을 죽여라. 저 수레를 불태워라. 자객이다. 조심해. 한도령, 조심해요. 유진아. 난 신경 쓰지 말고 반격해요. 유진아. 서세영. 이 원수. 내 반드시 100배로 갚아주마. 유진아. 걱정 마. 내가 꼭 널 고쳐줄게. 서아가씨, 알코올 소독이라 많이 아플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믿습니다. 상처가 근육층까지 도달했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 철저한 세척과 봉합이 필요합니다.
서아가씨, 금방 끝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다치신 거다. 반드시 나으실 수 있게 보살펴야 해. 상처뿐만 아니라 심장병도 고쳐드릴 거다. 공방건설을 서둘러야겠어. 특히 의료 관련 연구를 가장 먼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도윤형님, 주인님, 일 났습니다. 한 선생, 먼저 가보세요.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공방 쪽에 관아에서 갑자기 철공급을 끊었어요. 아무래도 서대감의 압박 같습니다. 이상한 소문도 돌아요. 주인님이 요물을 만들어서 아가씨가 다친 거라고요. 공방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서세영, 정말 악랄한 수법이군. 사장님. 이 패는 어디서 났어? 과장님, 저희가 자객 도주로를 쫓다가 주팔복의 비밀 거점에서 찾았습니다. 이 패는 그놈 수하들의 전용 표식입니다. 역시 그놈이었어. 한도윤, 감히 양민을 불법으로 납치하다니 관아에 고발할 거야. 양민? 보업이 뜯어가는 양민도 있나? 이 패랑나를 암살하려던 자객들 다 주팔복의 수하들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말할래? 안 할래? 말해. 도윤형님을 암살하려던 자객, 네 눈배 맞지? 사장님, 저희가 주팔복의 뒷마당에서 밀실을 발견했습니다. 안에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이 비밀장부도 있었습니다. 이 장부, 주팔복이 수년간 해안으로 불량 철기를 밀수해온 기록이군. 무쇠의 수량, 경로, 접선자까지. 특히 일본 상인과 서댁 집사가 돈을 떼먹은 일도 여러 번 나와 있어. 외구에게 소금과 철을 밀수한 이 장부, 내가 한 건 한 건 계산해줄까? 도윤형님, 이건 외구와 내포만 확실한 증거잖아요. 게다가 연루된. 사장님,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 생각엔 당장 조 장군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말할게요. 다 주팔복이 시켜서 한 짓입니다. 서세영 대감도요. 당신을 암살하라는 것도 그자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놈을 도와서 외구 쪽에 불량 철기도 운반했습니다. 영광불통감지. 해당 처리는 이전 외구 유수공방. 해당 처리는 문양 일치함. 이전 외구 유수공방 문양 일치함. 서세영, 감히 적과 내통해 반역을 저지르다니. 왜 아직 안 오지?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는데. 거기서! 어딜 도망가? 이거 놔! 서대감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장군님, 뒷마당 미실에서 발견한 철기입니다. 물증이 확실하군. 끌고 가라. 예! 이거 놔! 놓으라고! 서대감님이 너 용서치 않을 거다. 이거 놔! 한도연, 이번에 큰 공을 세운 애인저 물적 증거가 모두 있으니 내가 즉시 상소를 올려 가장 빠른 파발로 한성으로 직행시켰어. 서세영이 외구와 내통한 걸 탄핵할 거네. 이번에는 그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거야. 장군님의 명찰에 감복했습니다. 하지만 서세영은 뿌리가 깊고 조정에 당파가 많아 반격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할까 우려됩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폐하께서 총명하시니 그가 발뺌하지 못할 거네. 적어도 그자의 이곳 수족들은 끊어낼 수 있을 거야. 자네 안전은 내가 사람을 더 붙여 지켜주지.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한 가지. 저를 찌른 자객은 못 잡았어도
모든 단서가 서씨 집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진이가 절 구하려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원수는 이 사람이 꼭 갚을 겁니다. 은원이 분명하군. 사내 대장부다와 일단 대세를 꺾어놓고 그 다음 일을 도모하게. 자네는 돌아가서 쉬며 소 아가씨를 잘 돌보게. 산업단지 일은 평소대로 하고 조정의 품판은 내가 알아서 하겠네. 예! 가자. 대감님, 주팔복이 국경에서 밀수하다가 한도현과 조태산에게 붙잡혔습니다. 물짐도 확실하답니다. 정말 쓸모없는 것들. 대감님, 주팔복은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만약 대감님을 터놓기라도 하면. 주팔복은 탐욕스러운 자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즉시 상소를 올려 친척 조카를 엄히 다스리지 못한 죄를 청하고 폐하께 엄벌에 내려달라 간청할 거다. 참, 주씨 집안에 은화를 좀 보내서 입을 꽉 막아둬라. 예. 한도윤, 너와 나의 일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선생님, 또 위험에 처하셨네요. 서세영은 이성을 잃었어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 마시오. 이번엔 조 장군님이 앞장서실 거요. 당신의 상처가 제일 중요하오, 유진. 당신의 심장병을 다 고치면 보란듯이 다시는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할 거요. 선생님의 그 마음, 유진도 잘 알아요. 서 장모님의 투자 덕분에 이 벽돌가마와 군수공장이 이미 최대치로 가동되고 있어. 그때 가서 사람을 더 뽑으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거요. 다만 이 근처 유지들이 내가 환무지를 이용하고 인력을 모집하는 것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오. 왜 무언가를 조금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하고. 선생님은 혁신을 뜻하시니 기존의 이익을 건드리게 되어 당연히 바람을 부르는 거겠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하니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어요. 유진이 비록 어리석으나 선생님 가슴속의 깊은 뜻이 보통 사람과 다름을 잘합니다. 이 길을 유진이 선생님과 함께 걸어가겠어요. 변혁은 변의 이익을 건드리기 마련이요. 내게 다 대응할 방법이 있어. 왕영감님, 그 한도윤의 산업단지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 소장농들이 다 그쪽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이제 밭이 다 황폐해지게 생겼어요. 게다가 그 황무지들도 원래 우리 몫이었는데 이제는 저 철기소 장사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우리 밥줄을 끊어놓겠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다른 유지들도 불러 모으게 사흘 뒤에 다 같이 모여 대책을 논의할 테니 기필코 그놈의 산업단지를 문 닫게 만들겠어. 한도윤, 당장 나와! 한도윤, 네 기계 때문에 대장간이랑 목공소가 다 망했어. 우리 가족은 어쩌라고? 맞아! 유민들로 우리 밥그릇에 빼서 생길까지 다 끊어먹고. 오늘 당장 해명해. 여러분, 사장님, 다들 힘드신 거 압니다. 이 표준화 생산이 분명 영향을 줄 겁니다. 장인분들의 생계에 말이죠. 하지만 저 한도윤이 약속합니다. 현재 공방의 일손이 부족하니 실직하신 장인분들을 우선 채용하고 급여도 예전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장인들 분명 선동당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흥분할 리가 없죠. 아무래도 뒤에서 유지들이 조종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그저 이용당하는 장기말일 뿐이요. 우선 채용 약속이 일부는 진정시킬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깊이 선동당한 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테지. 잊지 마. 우리가 왕 영감님께 한 약속을. 속이는 건지 누가 알아. 공방 문 닫는 게 먼저지. 우린 네 일꾼 안 해. 공방문 닫아라! 공방문 닫아라!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방금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업단지에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모두. 소수영 이 자식. 생각보다 손이 훨씬 길군. 앞으로의 싸움은 장난이 아닐 거야. 윗분의 뜻은 명확합니다. 한도윤의 제철 및 군수공장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해상 사업을 빌려
서대감님께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관직이 있고 조태산이 뒤를 봐주니 대놓고 칠 순 없습니다. 낮에 장인들을 선동한 것도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대놓고 못 치면 뒤에서 차야죠. 강하게 안 되면 부드럽게 가야죠. 놈이 달래는 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요. 그럼 우리가 아예 그 그림조차 못 그리게 해줍시다. 윗분께서 약속하신 은하와 도구는 언제쯤 도착하오? 이게 첫 지원금입니다. 장인 대표를 매수하고 실직자들을 선동해 일을 키우기엔 충분할 겁니다. 밀서의 지시대로 그놈의 원료 운송을 끊어야 하는데 강남도선을 집중적으로 노리십시오. 도구는 며칠 뒤 도착할 해상 화물인데 그놈의 새 공사를 상대하기엔 딱 맞을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서로 다 아는 바 아니겠소.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천벌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이 사악한 불씨를 아예 꺼버리는 거요. 서 대감님께서 약속하셨소. 일이 성사되면 해상의 독점 상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사장님, 원자재 상인들이 전부 공급을 끊었습니다. 유지들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대도 목재와 철광석을 안 팔겠답니다. 지난번 장인들 선동이 실패하니까 유지들이 다른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를 압박하려고요. 우리 뿌리를 뽑아버릴 작정이네요. 원자재가 없으면 우리 공방을 멈출 수 있을 줄 알았나? 그렇게 쉽진 않지. 이런 꿍꿍이가 있을 줄 진작에 예상했어. 강민수. 네, 사장님. 예전에 받으라고 했던 석회석 건산. 이제 쓸 때가 됐네. 사장님, 이게 굳으니까 돌보다 더 단단합니다. 물에 담가도 물렁해지지 않고요. 목재 대신 이걸로 공장이랑 기계 만들면 문제 없겠습니다. 이건 내가 새로 만든 시멘트라는 거야. 석회석이 원료인데 이 근처에 널렸거든. 앞으로 우리는 원자재 상인들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어. 목재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성능도 훨씬 좋지. 한도윤에게 이런 뒷배가 있을 줄이야. 원자재 공급을 끊었는데도 타격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더 대단한 걸 만들어내다니. 더는 기다릴 수 없네. 다른 방도를 생각해내야 해. 산업단지에 자리 잡게 내버려둘 순 없어. 와명감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몰래 연락해뒀습니다.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놈들로요. 그자가 시멘트로 시설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조심해. 이것들은 다 남쪽 친구들이 보내준 좋은 물건들이야. 우리 지역 것보다 훨씬 강해. 전부 창고로 옮겨놔. 영감님께서 쓰실 데가 있으니까. 와, 이 물건들이면 바위도 거뜬히 부수겠는데요. 그 시멘트 덩어리쯤이야. 입 다물어. 명심해. 너희는 아무것도 못 본 거다. 이건 그냥 평범한 농기구야. 알겠나? 네. 움직여. 한 사장님이 시멘트길 빠르고 튼튼하게 잘 지어졌네요. 장보러 가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수로가 넓어지니까 이제 가뭄 걱정은 없겠습니다. 물 좀 드시지요? 장도인 얼음 너무 과찬이십니다. 이 길을 닫고 수로를 넓힌 건 저희 공방의 운송이 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농경지도 가뭄과 홍수 피해를 안 보게 되니 서로에게 좋은 일이지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하루빨리 끝내보자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수법, 공방의 운송 문제도 해결하고 민심도 얻었군요. 이러면 앞으로 유지들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피우려 해도 쉽지 않겠어요? 저 한도인 녀석 정말 귀신 같은 재주가 있단 말이지. 나무나 돌로 막지 못한다면 저 진흙돌을 쓰면 되지. 정말로 수로와 길을 완성하게 된다면 민심은 완전히 녀석에게 돌아갈 거다. 그때 가서 녀석을 건드리려면 더욱 어려워질 테니. 영감님, 그 물건들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해상 친구들 말로는 이 새로 지은 회반주 같은 건 초반 며칠 동안은 진동이나 내부 파괴에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좋아. 그럼 그놈들에게 맛보여주지. 해상놈들의 수법을 몇 명 찾아봐.
절대 믿을 수 있는 낯선 얼굴들로 그 물건들을 챙겨서 아끼지 말고 써 명심해. 너희는 장난치러 가는 게 아니야. 중요한 수로 제방의 일부를 파괴하러 가는 거다. 그놈의 공사도 망치고 그놈의 체면도 구겨버려야 해. 알겠습니다. 소인, 당장 남쪽 지방에서 고용한 그 실력자들을 배치하겠습니다. 사장님, 생각지도 못하게 야간 순찰 때 형제들이 뜻밖의 수확을 거뒀네요. 제방을 파괴하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 솔직하게 털어놔야 매질을 연할 수 있을 거다. 와, 왕 영감입니다요. 한 사장님이 자신의 돈줄을 끊어놨다며 저희 보고 제방을 부수고 공사를 망쳐놓으라고 했습니다요. 그리고 저희에게 은 50냥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왕영감, 정말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군. 해외 친구들의 물건까지 구해오다니. 아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공방을 이곳에 매장시키려 하는군. 역시 그놈이었군요. 지난번 원료 공급을 끊는데 실패하더니 이번엔 비열한 수법으로 백성들을 위한 공사를 망치려 하다니 정말 그 심한 놈입니다. 그 영감이 고작 이런 걸로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너무 순진하군. 강민수, 이 자식 잘 감시해. 내일 이 증인을 데리고 현청에 가서 진영감을 만날 거다. 그가 백성들에게 직접 하명하게 만들겠어. 왕복이! 이 불안당의 증언에 따르면 네가 이들을 고용해 수로 제방을 부쉈다는데 사실이냐? 대감님, 억울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필시 저놈이 한도인에게 매수되어 절 모함하는 것입니다. 왕영감, 범행을 지시하기 전에 은 50냥을 주기로 하셨죠. 지금 이자의 품에서 대개 표식이 있는 은자가 나왔는데 모함이라니요. 증거가 이리 확실한데 감히 발뺌을 하느냐? 이 수로는 백성을 위한 것이거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고의로 파괴했으니 율법에 따라 벌금은 500냥을 내고 3일 안에 제방을 복구하라. 지체 없이 시행하라. 서민부 따르겠습니다. 왕복이 천벌받은 거야! 속 시원하다. 잘 됐어. 한 사장님, 현천공문에 따라 당신네 산업단지가 마을의 명당을 차지해 지맥을 어지럽혔으니 매달은 50냥의 세금을 내시오. 지금부터 징수하겠소. 이 공문에 현감대감의 인장이 있어? 말해보시오. 세금은 국가의 중개사인데 언제부터 풍수세라는 게 생겼어? 이건 저희 선승가리의 지시입니다. 유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시로 신설한 것이니 추후에 절차를 보완할 것입니다. 정식 공문도 없이 이러는 건 행포 아니오. 내가 직접 현청으로 가서 진영감께 따져 묻겠어. 오늘 세금은 한 푼도 낼 수 없어. 한 사장님,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텐데 유지들이 연명으로 상소해서 끝까지 버틴다면 조정에 보고할 테니 조심하시오. 너, 난 떳떳하니까 언제든 상대해주지. 너, 강민수. 네. 장인들 데리고 계속 일해. 누구든 방해하면 영업방해로 처리하겠다. 네, 사장님. 여러분, 일하러 갑시다. 한도윤 애송이놈, 건방지게 짝이 없건. 이 늙은이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체면까지 깎아내리다니. 왕영감님, 고정하십시오. 우대감님과 해상의 그분도 영감님께서 억울한 일 당하신 걸 알고 계십니다. 벌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위로금과 수습 비용입니다. 그가 제방 수리를 강요했으니 오히려 영감님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그의 핵심 공사구역에 접근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수리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시멘트의 약점을 파악하고 나중에 건축자재 수레에 물건을 숨겨 들여오기도 수월해지죠. 서대감님께서도 잡다한 세금을 늘려 조정 차원에서 그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영감님께서도 계속 성가시게 하시고 해상에서도 적절한 때에 나설 것입니다. 이 세 세력이 힘을 합치면 한도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알겠네. 겉으론 제방을 수리하는 척하며 뒤에선 딴 속셈을 꾸미는 거군. 서대감님과 해상용왕께 전하게 이 왕모가 기필코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서장로님, 공방의 최근 석 달치 장부와 생산 계획입니다. 시멘트 공방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밀린 주문도 처리 중입니다. 현재 가장 부족한 건 인력과 자금입니다. 도윤 조카, 공방 계획이 아주 훌륭하네. 시멘트 도로의 표준화 생산이라니 모두 나라와 백성에게 이로운 일이지. 그런데 유지들이 압력을 넣어서 관아에 무슨 풍수세가 생겼다는 게 사실인가? 아버지, 그건 다 유지들 음모예요. 도윤이가 관아에 가서 단판 짓고 왔어요. 저희 공방 전만이 아주 밝아요. 규모를 키울 자금만 있으면 돼요. 서장로님, 안심하십시오. 유지들 방위가 좀 성가시긴 해도 공방 근간을 흔들진 못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여자 강습소를 열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모신 이유는 서씨 집안의 추가 투자를 받아서 공방을 같이 키워보고 싶어서입니다. 좋아. 이 서상훈이 상계에서 수십 년을 굴렀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배짱과 책임감이지. 자네는 젊은데 기술도 있고 패기도 있어. 자네를 믿네. 우리 서씨 집안에서 은화 5,000냥을 추가 투자하고 지분 3화를 갖겠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장관님.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진아, 넌 부상에서 회복된 뒤로 계속 도윤이를 돕고 있었지. 이제 우리 서씨 집안이 지분을 가졌으니 너도 정식으로 이 팀에 합류해라. 후방 지원을 내게 맡기면 나도 마음이 놓이니까. 명심할게요. 고마워요, 아버지. 도윤아, 앞으론 내가 네 든든한 조수야. 인력 관리랑 장인 모집은 다 내게 맡겨. 네가 도와주면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지? 민수야, 지필묵을 가져와라. 계약서를 쓰자. 네, 서장님. 잠깐 멈추라고! 못 가. 세금 내, 세금! 이 풍수세 진짜 내야 하는 거야? 한 사장님이 수로일 끝내자마자 또 이난이네? 한 사장님이 강남 큰 상인 투자를 받아서 유지들이 세력 커질까봐 일부러 괴롭히는 거래. 어이, 너희들 뭘 쑥덕거리는 거야? 풍수세는 온 마을 백성을 위한 건데 누가 거역해? 똑똑히 들어. 그건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다. 한도윤, 서씨 집안 투자 좀 받았다고 발 뻗고 잘 줄 아느냐? 우리 유지들이 힘을 합쳤으니 언젠가 네 놈도 고개 숙이게 될 거다. 한 사장님, 지금 뭐 하자는 거요? 여인들을 밖으로 나돌게 하고 공방에서 일을 시키다니. 이건 풍기물랑이라고요. 앞으로 누가 걔들을 데려가겠소? 맞소! 여자는 재주 없는 게 덕이거늘 집에서 지아비 모시고 자식 키우는 게 본분이지. 당신이 이 강습소를 차려서 온 동네 집집마다 풍비박산 낼 자정이요. 서아가씨도 명문가 출수이면서 어찌 한도윤을 도와 이런 짓을 하오? 듣자하니 공방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헛바람이 들어서 조만간 외도한다던데. 여러분, 여인들이 공방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면 가족을 배불리 먹이고 아픈 아이들 치료비도 낼 수 있습니다. 강습소에서 책임지고 가르쳐주고 급여는 당일 지급되니 이건 여러분께 살기를 열어드리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남녀 모두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각자 능력껏 먹고 사는 겁니다. 저들이 버는 돈은 당당히 땀 흘려 번 돈이고 자기 집안을 제 힘으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오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오기 싫으시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잠언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장님, 정말 당일 바로 현금을 주십니까? 맞습니다. 하루 일하면 그날 바로 드립니다. 어디 두고 봅시다. 이 강습소 절대 운영 못할 줄 아시오. 소문이 무섭네요.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집안 사람들이 막을까 걱정이에요. 개혁은 원래 험난한 법이요. 하지만 물러설 순 없어. 강민수, 사장님. 사람을 배치해서 24시간 내내 공고문과 공방을 지키게 해. 해방을 막아야 해. 네. 강민수. 서아가씨. 이것도 신경 써줘요. 만약 어떤 처녀가 가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바로 알려줘요. 방만 막을 게 아니라 안도 챙겨야 하니까요. 네. 제가 집집마다 가보고 싶어요. 어떤 말들은 여자가 하는 게 더 편할 테니까요. 왕부인님, 여인이 내조만 하란 법은 없습니다. 강습소에서 기술을 배우면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기댈 곳이 생기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유진아, 이 비단이 정말 공방의 여공들이 짠 것이냐? 맞습니다. 기른된 배틀과 방적기를 썼어요. 여공들이 교육도 받았고 섬세하기도 해서 이런 좋은 비단을 짤 수 있었죠. 제가 지지한다면 다른 유지 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님처럼 덕망 높으신 분이 필요해요. 마님이 지지하시는 건 나대는 게 아니라 여인의 자립입니다. 모든 여인이 이런 좋은 비단을 짤 수 있다면 나라와 집안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너는 안목이 참 밝구나. 구구절절 옳은 말이야. 알겠다. 내가 그 악역을 맡으마. 우리 집안 소장농 여인들 몇 명을 보내마. 하지만 유진아, 이 길은 가시밭길이 될 게야. 고맙습니다, 왕부인님. 마님의 선행은 더 많은 여인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처아가씨, 연희 언니가 짐을 사서 간대요. 서양 조언니, 오가. 다들 정말 미안해요. 사람들 욕에 어머니가 알아놓으셨어요. 남편은 당장 안 돌아오면 절대 쫓겠대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언니가 떠나면 사람들은 더더욱 전부 우리 잘못이라 생각할 거야. 연희야, 잘 생각해봐. 여기서 돌아가면 네 동생 약값은 어쩌려고? 어머니 병환이 네가 말 듣는다고 나아지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 향랑 바다. 만약에 그쪽에서 널 받아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강습소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까. 이 돈도 챙겨 급할 때 써. 감사해요, 서양. 연희가 떠났어. 나도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고 누구보다 잘 알아. 우리 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흩어지면 그 사람들 뜻대로 되는 거야. 여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지. 너희들은 그러길 바라? 전 안 가요. 제가 가면 제 아이는 더더욱 살 길이 막막해져요. 좋아. 우리 계속할 뿐만 아니라 더 잘해낼 거야. 똑똑히 보여주자고. 여자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한성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서세영이 어사와 연합해 대감님을 탄핵한답니다. 대감님이 여공강습소를 세운 게 풍속을 해치고 예교를 무너뜨린다고요. 이걸 어쩌죠? 또 그자군요. 이번엔 저와 여공들을 노린 거예요. 선생님, 제가 먼저 강남으로 피해 있어야겠어요. 표적은 저니까요. 제가 없으면 그들의 입방아도 줄어들겠죠. 공방에 피해를 줄 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용기를 낸 여공들에게도요. 유진,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떠나는 게 오히려 그녀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당신은 그녀들의 깃발이니까. 당신이 물러서면 사기가 꺾일 거야. 우린 물러서면 안 돼. 오히려 함께 이 일을 훌륭하게 해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당신들이 옳았다는 걸. 응. 한도윤 좀만 쫓고 의리는 저버린 채 기이한 기술로 인심을 타락시키고 사사로이 그릇된 풍조를 조장하여 아녀자들을 미혹하며 경물지약을 주창하다니 오늘 폐하께 어찌 변명할지 두고 보겠다. 서대감님. 소생의 생각과 행동은 그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쓸 학문일 뿐입니다. 저희 평화년은 공방을 연이래로 유민이 크게 줄고 세수도 늘었으며 도난 사건이 감소하여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이 개량된 기구들은 농업과 공업의 효율을 높이고 여자들이 글을 배우는 것은 단지 이치를 깨닫고 살림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이 옳고 그름은 자연히 공정한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물건이 어쩌면 폐하께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드릴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억지를 부리는 겐가? 황후마마, 납시오! 황후 마마를 뵙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신기한 물건을 가져왔는가? 황후마마께 아릅니다. 천입니다. 황후마마, 이 천은 변방의 평범한 여인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며 짠 것입니다. 과부도 있고 맏언니도 있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져도 포기하지 않은 건 그저 먹고 살기 위함이자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이 밖으로 나와 글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면 살림을 더 잘 꾸려나갈 수 있지. 풍속을 해친다는 건 참으로 고리타분한 생각이다. 본공이 보기엔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덕행이다. 본공의 뜻을 전하라. 변방여공 강습소에 금연하고 자강하는 기풍을 표창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 행동을 칭찬하노라. 한도요는 신정 추진에 공이 있으니 책임을 묻지 않겠다. 또한 궁중 수방에 명하여 강습소와 기술을 교류하도록 하니 이를 격려로 삼으라. 소신 한도윤, 황후마마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이하고 잡다한 기술은 나라와 백성을 망치는 법. 이런 사도외도의 학당은 한성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당신들 뭣도 모르면서 온 곳으로 돌아가시오. 산악은 척도를 정하고 공예는 병기를 강화하는데 어찌 사도 외도라 하시오. 당신들은 성현의 제자라 자처하면서 약자를 괴롭히니 어찌 군자라 할 수 있겠소? 그저 하찮은 잔재주에 불과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유학에 의존해야 하거늘 이런 잡다한 기술은 필요 없다. 오늘 이 악당을 당장 부숴버리겠다. 학당을 부숴라! 한선생, 차라리 우리 그만 배우는 게 어떨까요? 괜히 화를 자초할까 두렵습니다. 배움에는 죄가 없고 지식을 구하는 데는 잘못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습소의 여공들이 배 짜는 걸 배우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배움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배 짜는 것이나 학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논쟁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물러선다면 변방에서 함께 버티고 있는 여인들에게도 미안한 일입니다. 간민수, 초대장을 하나 준비하게. 조정에 있는 깨어있는 관리들을 초청해서 수업을 참관하게 하시오.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어. 진리는 논쟁할수록 더 명확해진다는 것에 나의 이 기술학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네, 사장님. 왕대감님, 저희 사장님께서 기술학당의 산학과 공예는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우리 광령을 강하게 하니 내일 참관하러 오시어 시비를 가려달라 청하셨습니다. 한도윤의 배짱은 본관도 익히 들었다. 내일 본관이 친히 가서 한도윤에게 전하마. 본관이 있는 한 아무도 감히 멋대로 굴지 못할 것이다. 서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대감님, 이러시면 서대감의 심기를 건드릴까 우려됩니다. 유학만이 치국의 근본이요. 산학과 공예는 모두 기이하고 쓸데없는 기도일 뿐 학도들이 향락에 빠지게 하여 성현의 가르침을 저버리게 할 뿐이요. 맞소. 무엇이 군자란 말이오?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성인께서 이르시기에 장인이 일을 잘하려면 먼저 연장부터 갈아야 한다 하셨어. 기술을 탐구하여 기구를 개량하고 농업과 공업의 효율을 높이면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입으며 나라의 재정이 넉넉해지어 변방 군사들에게는 무기가 필요하니 쇠뇌를 개량하면 장병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어. 이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대의의 근본이요. 백성이 굶주리고 헐벗으며 장병들이 피를 흘리는데 이내예지만 논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소. 이것이 정녕 쓸데없는 기규란 말이요. 궤변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건 교화에 달려있지 이런 하찮은 재주가 아니요. 당신은 지금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세국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요. 기술로 깨우치는 것은 천지의 이치를 탐구하고 기술로 백성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성상께서 바라시는 태평성대가 아니겠소. 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네.
한도윤, 오명을 받들라.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황제께서 이르노라. 기술학은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우리 광명국을 가나게 하니 이에 기술학당 설립을 허가하여 기술을 전수하게 하노라. 이를 방해하는 자는 항명죄로 다스릴 것이다. 이만 마친다.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오늘부터 기술학당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어. 배움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어. 한선생 보수파의 불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으니 학당 운영에 신중을 기하시오. 아가씨 왜 이러세요? 아가씨, 제발 깨어나세요. 아가씨!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씨, 나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한 선생, 아가씨가 방금 전까지 공방 장부를 확인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으세요. 뭐라고? 유진아, 조금만 버텨. 내가 꼭 널 살릴 거야. 한도윤, 조장군님, 외구 대군이 국정이 집결했네. 변방 군사들의 반갑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어. 고품질의 최강이 없으면 적을 막아낼 재간이 없네. 장군님, 고품질 철강을 생산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한계도 극복해야 하고요. 지금 시험 중인 새로운 제강법이 있는데 성공만 한다면 기존보다 훨씬 우수한 품질의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장군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나누어 납품해도 될까요?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밤낮으로 실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군님, 새로운 강철을 만드는 건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제 공방 근처에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다 지원해주지. 인력, 물자, 호위병, 좋은 강철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변방의 백성들과 수만 장병들의 목숨을 걸고 나 조태산이 자네에게 부탁하네. 서유진 감지 선천성 심장병 급성발작. 서유진 선천성 심장병 급성발작 감지. 생명징후 지속적체와 의료모듈 미잠금 해제. 수술 방안 제공 불가. 의료모듈 잠금 해제 안 됨. 수술 방안 제공 불가. 잠금 해제 조건이 뭐야? 빨리 말해. 잠금 해제와 봉해제 초패대 차고. 잠금 해제와 포PSD 연속 선고. 포PSD 연속 선고. 완료. 방결 완료. 방결 완료. 방결 완료. 봉해제 연속 포PSD 연속 방결 완료. 포PSD 연속 잠금 해제와 포PSD 연속 방결 완료. 포PSD 연속 포PSD 연속 포PSD 연속 포PSD 연속 모든 에너지를 가동해 제강 기술을 우선적으로 해제해 48시간 안에 가장 실행 가능하고 여기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에너지 소에너지 가속 소거 중. 예. 12시간 후 초기 방안 해석 완료. 예상 12시간 후 초기 방안 해석 완료. 예상 경고 방안은 이론적 추론에 기반하며 실제 검증을 거치지 않았음. 경고 방안은 이론적 추론에 기반하며 실제 검증을 거치지 않았음. 실패 확률 65로 예측. 강제 가속 및 자원 집중은 실패 완이드 산업단지의 다른 프로젝트를 정지시킬 것이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65로 예측. 강제 가속 및 자원 집중은 산업단지의 다른 프로젝트를 정지시킬 것이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면 성공할 때까지 해. 최고의 장인들을 모두 소집하고 최상급 재료를 준비해. 그리고 유진이가 위독하다는 소식은 비밀로 해. 특히 서장로님과 공방에서 마음이 들뜬 일꾼들에게는 더더욱. 그냥 유진이의 예치병이 재발해서 안정이 필요하다고만 해. 알겠습니다. 외부 환경 모니터링 알림서 세형 세력이 최근 공방 주변에서 자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비정상적인 집중은 그들의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덤벼 지금. 이 길을 막는 자는 내 적이자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의 적이다. 온도가 이렇게 높은데 연기가 너무 심해요. 마을 사람들이 밖에서 난리예요. 반드시 이 온도에 도달해야만 좋은 강철을 만들 수 있어. 연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한다. 다들 집중해. 도윤 형님, 밖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글쎄, 검은 연기 때문에 농작물이 망가졌고 우물물 맛도 변했다면서 따지고 있어요. 한도윤, 당장 나와! 무슨 요술을 부리길래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거야? 가서 진정 좀 시켜. 이렇게 전에 실험이 곧 끝난다고. 그리고 발생한 피해는 우리 공방에서 2배로 물어준다고 해. 사람들 좀 더 불러서 청소도 좀 도와주고. 하지만 도윤 형님, 저희 현금이 일단 내 돈으로 해. 내 몫에서 제하면 되잖아. 그게... 빨리 가. 알겠습니다. 용광로 구조응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원유 성분에서 원인 불명의 파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일시 중지 후 위험 요소를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멈출 수 없어.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고 전방의 군사들도 기다리고 있어. 냉각을 강화해. 빨리. 여러분, 진정하세요. 피해 입으신 거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돈으로 물어드릴게요. 돈이 무슨 소용이야. 땅이 망가지고 물이 더러워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내 생각엔 저놈은 재앙덩어리야. 예전에 유리 만든답시고 가마 터뜨리더니 이젠 강철 만든다고 독구름에 뿜어대잖아. 요술을 부리는 게 틀림없어. 맞아. 저 안에서 사람도 죽었다던데? 우리 애들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헛소리 마십시오.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두 물러서 용광로에서 떨어져. 사람부터 구해. 어서 사람부터 구하라고. 강철은 성공했습니까? 미안하네.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내가 무능했어. 자책하지 마십시오. 큰일을 이루려 하신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하시려고요. 후회는 없습니다. 상우야. 내 남편 살려내요. 살려내라고. 이 천할 몹쓸인가나. 무슨 놈의 강철을 만든다고. 차라리 나도 죽여라. 진정하세요. 형수님, 형님은 저를 위해 강철을 만들다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의 장례는 제가 상복을 입고 치르겠습니다. 이제부터 형수님의 집은 제 집입니다. 부모님도 제가 모시고 아이들도 제가 키우겠습니다. 저 한도윤이 먹을 게 있는 한 절대 굶기지 않겠습니다. 이 맹세를 어긴다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상우야. 그리고 다친 형제들, 내가 다친 모든 형제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네. 치료받는 동안 품삯은 그대로 지급하고 위로금도 3배로 주겠네. 이번 사고는 모두 나 한도윤의 잘못이야. 내 책임이네. 도인 형님, 일어나시죠.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한도윤은 어명을 받들라.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황제께서 조서를 내리신다. 공부주사 한도윤은 평안현성에 공방을 세워 본래의 뜻은 좋으나 성공에 눈이 멀어 공방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독가스가 퍼져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게다가 기이한 무기를 몰래 만들고 있다는 밀고가 있어 그 의도가 불분명하여 매우 우려스럽다. 미약하게나마 공을 세운 바를 참작하여 잠시 문책을 보류하노라. 오늘부로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관할 공방을 즉각 폐쇄하여 총돈할 것이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처분하겠다. 공방과 관련된 자들은 모두 지방관리가 통제하여 어떤 소란도 일으키지 말라. 어명이요. 신,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한 대감서 재상께서 전하라 하셨소. 젊은이가 너무 서두르면 크게 다치는 법.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기기 도면에 내놓는다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거요. 한도연, 폐하께서 잠시 속으신 걸세. 변방의 군사들은 아직... 소장군님, 저 대신 형제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이 강철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사고 분석 완료. 직접 원인. 로체 설계 결합. 사고 분석 완료. 직접 원인. 로체 설계 결합. 35. 원료 중 철 함량. 35. 점유 원료의 미지의 불순물이 섞임 이후. 원료의 미지의 불순물이 섞임. 사고 분석 완료. 직접 원인. 로체 설계 결합. 35. 40. 점유 추정 인위적 파손. 원료의 미지의 불순물 섞임. 40. 사고 분석 완료. 직접 원인. 작업 환경의 과도한 압력. 판단 오류 발생. 25. 점유. 25. 점유. 내부 첩자는 찾았어? 유력한 용의자. 진창인. 폭발전 원료구역에서 이상행동 발견. 또한 최근 작은 거래에서 출처불명의 수입 확인. 진창인. 폭발전 원료구역에서 이상행동 발견. 최근 출처불명의 수입 확인. 최근 작은 거래에서 출처불명의 수입 확인. 일단 내버려둬. 다 쓸 때가 있으니까 다시 시뮬레이션 해줘. 모든 방해 요소를 배제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확실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방안을 내놔. 우리에겐 2번 폭발할 여유는 없어.
시스템 시뮬레이션 중 새 방안 생성 더 보수적인 노체 설계를 체크하여 새 방안 생성 단계별 하여 다중 안전장치 추가 더 보수적인 노체 설계를 체크하여 단계별 하여 예상 성공률 85 상승 시뮬레이션 중 새 방안 생성 다중 안전장치 추가 예상 성공률 85 상승 단 정제 시간은 더 보수적인 노체 설계를 체크하여 단 정제 시간은 36시간으로 연장 예상 성공률 단계별 하여 다중 안전장치 추가 85 상승 단 정제 시간은 36시간으로 연장 36시간 이제 남은 시간은 48시간도 안 돼. 충분해. 이번엔 천천히 가보자고. 도윤 형님, 다 준비됐습니다. 진 노인과 접촉했던 자들은 몰래 감시하고 있고 장인 형님들 중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도 다 연락해뒀습니다. 비밀리에 저희와 함께하겠답니다. 영심해. 최대한 조용히. 입 조심해야 해. 네. 용광로 온도가 새로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사장님, 정체불명의 무리가 광산 외곽을 영탐하고 있습니다. 서세영의 수하들 같습니다. 도윤 형님, 어쩌죠? 만약 놈들이 들어오면 이제 조금 남았어. 멈출 수 없어. 조장군님, 사람들이 근처에 있을 거야. 철수 형님, 신호를 보내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를 들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용광로를 지켜야 해. 시간 됐어. 무기 들어! 이곳은 군사개헌 구역이다. 외부인 접근 금지, 위반시 금지구역 명탐죄로 처벌하겠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 정제 완료, 로 내수물 품질 검사 합격, 강도, 인성, 순도 모두 우수 합금감 기준에 부합함, 출로 가능. 성공했어요. 도윤 형님, 성공했어요. 간초리예요. 진짜 간초리하고요. 유진아, 변방의 형제들아, 우리가 강철을 만들었어. 합격 품질의 우수 합금감 감지, 강국의 기반, 단계 임무 완료, 의료 모듈 업그레이드, 심장 외과 수술 핵심 가이드, 잠금 해제. 철수 형님. 네. 사람들 데리고 여기 정리하세요.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강철과 미리 준비했던 그 물건들을 챙겨서 우리 유진이를 구하러 갑시다. 영웅이십니다. 이 갑옷, 일반 외거물은 뚫기 힘들겠군. 조장군님. 이 새네. 위력도 좋고 장전도 빠르고 정말 훌륭해. 한도윤! 당장 조정에 보고하여 대규모로 구매하겠네. 조장군님, 안심하십시오. 공방에서 전력을 다해 생산 중이니 군사 일정에 절대 차질은 없을 겁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 검은재 날리는 것 좀 봐. 농작물도 다 시들었어. 그리고 이 강물 더러워서 쓰지도 못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게 다 한도윤 공방 때문이야. 전에 사람도 죽이더니 이젠 우리 밥줄까지 끊으려 해. 그 공방은 돈만 모으면 우리 죽든 말든 상관없단 거야. 폭발로 사람 죽었을 때도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냈잖아. 이제 땅이랑 강물까지 오염시켰으니 우리 뿌리가 다 뽑히게 생겼어. 따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 살기 힘들어. 내 말이 이 농작물을 어떻게 거두란 말이야. 저놈이 한도윤 앞잡이야. 우리 물건 물어내. 돈 내다. 빨리 안 내다. 형님들, 일단 진정하세요. 해결책을 찾아볼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데? 맞아. 당장 우리한테 돈부터 배상해. 알겠습니다. 좋게 해결합시다. 일단 진정하세요. 좋게는 무슨?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 빨리 시간 내서 해결해. 우리 밥은 먹고 살아야지. 맞아. 우린 어떡하라고? 폐하, 한도윤이 제철소 확장을 청수했습니다. 이는 국고를 낭비하는 짓입니다. 산업단지는 검은 연기로 하늘을 가리고 오폐수가 흘러넘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대관 말씀이 맞습니다. 폐하, 서대관 말씀이 맞사오나 겉만 보셨을 뿐 속은 보지 못하셨사옵니다. 지금 변방의 왜구들이 호시탐탐단 노리고 있어 변방 군사들에게는 장비와 무기가 시급하옵니다. 만약 국고를 아끼고자 생산 확장을 멈췄다가 훗날 왜구가 침략하여 나라가 함락된다면 그 손실은 어찌 천만뿐이겠사옵니까? 폐하, 한도윤이 만든 강철 장비는 매우 견고하여 참으로 훌륭한 무기이옵니다. 군에 이 장비가 있다면 전력이 배가 되어 변방을 굳건히 지킬 수 있사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부국강대면 백성이 편해야 가능하오. 백성이 불안하면 나라도 편치 못한 법. 제철소 공해로 백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소.
이대로 강행한다면 민심을 모두 잃을 것이오. 무기가 아무리 훌륭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거대감,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만 아시고 적을 물리쳐야만 비로소 백성을 오래도록 편안케 할 수 있음은 모르십니까, 폐하. 소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말해보라. 방어 대신 토벌을 하고 전쟁으로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옵니다. 전력을 다해 확장에 나서 훌륭한 무기를 만들고 저 왜구를 격퇴한 뒤 노획한 물자로 국고의 손실을 채우기에 충분할 것이옵니다. 변방이 안정되고 나면 소신이 반드시 전력을 다해 오해를 치유하여 민생과 나라를 동시에 돌볼 것이니 이 어찌 양전의 계책이 아니겠사옵니까? 한도윤의 말이 지당하다. 강대국이 되려면 반드시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고 변방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나라와 백성이 평안할 수 있다. 윤호하노라. 지금부터 제철 생산량을 늘려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연합군의 전투 준비를 갖추라. 소신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장군님, 어떠십니까? 제 방식대로 계량하여 선체 하중을 2배로 늘렸습니다. 이 정동포의 사거리는 100장에 달해 적의 전함을 상대하기 충분합니다. 좋소. 이 전함이 있다면 우리 수군 부대도 먼저 출격하여 왜구를 소탕할 수 있겠군. 아, 참. 수군 정찰경의 보고에 따르면 왜구 선단에 이방인들이 있는 것 같네. 그들에게도 화포가 있는데 게다가 우리 것과는 좀 다르다더군. 서세영의 수하들이 은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쪽으로 파견한 경목 구매 상인들과 말이죠. 공급을 끊거나 가격을 올리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그자들은 우리의 신식 무기에도 꽤나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군. 도요나와. 선반 목재는 내가 알아서 하겠네. 해안과 해적속을 몇 곳을 소탕했는데 압수한 좋은 목재가 꽤 되거든. 일단 그걸 쓰게. 화기 공방 쪽은 자네가 단단히 감시하게나. 알겠습니다. 보아하니 이 겉으로 드러난 전쟁 말고도 이 은밀한 싸움 역시 이제 막 시작되려나 봅니다. 서부님, 한 대가 반 시즌 전에 이두스투기 함상이 까마귀성 근처에서 2척의 외국 해석선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시험 발사는 해봤느냐? 했습니다. 첫발의 명승에서 외선한 척에 선미를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포위하려 할 때 다른 외선에서 갑자기 몇 명이 일어섰습니다. 이상한 다주 갑옷을 입고 짧은 세관에 들고 있었는데 불빛이 번쩍하더니 날카롭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폭직 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두수 대장과 옆에서 키를 잡던 형제는 순식간에 가슴에 구멍이 뚫려 2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똑똑히 봤어? 그자들이 화승으로 불을 붙이던가? 맞습니다. 화승만입니다.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50보 안에서는 저희 가죽 갑옷이 조미장 같았습니다. 화승총이라니. 그놈들이 먼저 만들어내다니. 이게 무슨 요술인가? 조 장군님, 요술이 아닙니다. 더 발전된 화기입니다. 우리의 우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 장군님, 상대가 이미 패를 드러냈으니 진정한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약 배합, 총열 주조는 문제없어. 격발 구조를 테스트해보지. 역시 안 되군. 격발 구조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불발률이 너무 높아. 이대로는 실전에서 쓸 수 없어. 격발 스프링의 탄성 부족, 부싯돌 충돌 각도 오차 감지, 기계 구조 최적화 필요. 하나씩 해결하자. 장노인. 사장님, 스프링부터 만들어 제일 좋은 강철을 써서 반복해서 담금질해. 그리고 여러 종류의 부싯돌도 다듬어 놓고. 알겠어? 네, 사장님. 이 노인, 자네는 기록을 맡아 모든 실험 데이터를, 특히 불발률 말이야. 알겠습니다.
소장 행동이 수상해. 개발 상황이 이미 센 것 같군. 각별히 주의해야겠어. 이 부품 연마 진행 상황은 내일 제출해서 검사 받으세요. 네. 행동이 수상한 게 개발 상황이 유출된 것 같군. 각별히 주의해야겠어. 장인 의뢰 수상한 정황이 감지되었습니다. 최근 3일간 외부 유출이 의심되며 개발 구역을 수차례 여보고 외부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외부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노인이 국어전 도면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 자네가 가서 불태워버리게. 영심해. 절대 유출돼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흔적 없이 태우겠습니다. 불발이라. 이렇게 중요한 결함을 날 걱정해주는 분들께 알려드려야지. 서세영이 이토록 원한다면 내가 큰 선물을 하나 주지. 어디 한번 보자고.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 대감, 한도윤식 화순청도맨입니다. 소인이 목숨을 걸고 빼냈습니다. 좋아. 역시 한도윤이군. 꽁꽁 숨겨두면 혼자 독차지할 줄 알았나 보지. 이 도면만 있으면 나도 정교한 화기를 만들 수 있어. 그놈이 폐하께 뭘로 공을 세울지 보자고. 당장 장인들을 불러 모아라. 이 도면대로 밤을 새워 똑같이 만들어 반드시 한도윤보다 먼저 이걸 완성해야 한다. 내 사변들을 무장시킬 것이다. 네. 역시 대감마님이십니다. 한도윤, 그놈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도면이 이미 대감마님 손에 들어왔다는 걸 말이죠. 가, 어서 가. 시험 사격. 어디 한번 보자. 한도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불이 안 붙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도면대로 똑같이 만든 거 아니었나? 대감, 그게 도면 수치에 따라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그런데 갑자기 총이 터진 겁니다. 설마 그 도면이 가짜인 겁니까? 최신 화총이 아니었어. 격발 장치 안정성 최적화 완료. 불발률 1 미만으로 감소. 실전 기준에 부합함. 좋아. 작은 장씨. 대량 생산에 들어가. 우선적으로 보급하게. 조장군님의 변방군대에 말이야. 네, 사장님. 사장님. 서댁 연무장에서 모조총이 폭발했답니다. 벌써 병사 여러 명이 다쳤대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기술의 길에는 어떠한 요행도 통하지 않지. 가서 소문을 쫙 퍼뜨려라. 순리를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라고. 네, 사장님. 한 사장님, 큰일 났어요. 서 아가씨가.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서 아가씨가 방금 강습소에서 또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강민수, 요양실 전면 소독 준비해. 당장 수술 준비해. 네, 사장님. 사장님, 기구는 절차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면 제가 문 앞을 지키겠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수술 기구 소독 완료. 무균 상태 기준 충족. 수술 전 환자의 생체 징후 재확인에 권장합니다. 유진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네 병을 고쳐줄게.
비켜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한 사모님께서 치료를 준비 중이십니다. 당장 비켜! 한대 이놈, 간도 크구나. 감히 몰래 의관에 차리고 서 아가씨에게 배를 가르는 짓을 하려 하다니. 이는 인륜을 저버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술이다. 왕 의원님, 틀린 말씀입니다. 이건 사술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유진이 심장병을 고칠 유일한 방법입니다. 흥! 터튼 소리.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거늘 배와 가슴을 가르다니 인륜을 저버리는 짓이다. 우리 태의원에서는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조정에 이 사술을 엄금하라 청할 것이다.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성상께 고의 죄를 물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한도윤, 왕 의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 이 일은 유진이 목숨이 달린 거라.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 서장로님, 걱정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유진이 심장병을 고칠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 한도윤이 목숨을 걸고 보장하건대 반드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장? 네가 뭘로 보장해? 서 아가씨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 목숨 10개로도 부족해. 오늘 내가 여기를 지켜서라도 네 놈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겠다. 왕 의원님, 이러시면... 한도윤,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더니. 그럼 지금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 소장로님, 원래 계획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유진이가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5할도 안 됩니다. 5할?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인데. 서장로님, 저 한도윤, 하늘의 맹세코 유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 또한 절대 살아남지 않겠습니다.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유진이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자네. 됐네, 됐어. 우리 유진이 목숨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필요한 게 있다면 서씨 집안의 모든 걸 내어주겠네. 걱정 마십시오. 안 돼! 서 아가씨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당장 생사각서를 써라. 시르를 서유진을 구하고자 개흉수를 행하되 수술이 실패하면 한도윤은 자원하여 파직과 처벌을 받고 가산을 서씨 집안에 배상하며 생사를 묻지 않겠다. 한 대감의 용기가 가상하도다. 보노사가 증인이니 또다시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항명으로 다스리겠다. 사모니 망극하옵니다. 이 의원,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그저 실수했을 뿐이오, 한도윤. 모함하지 마시오. 모함이오! 일이 성사되면 서대감께서 후사하실 것이다. 서세영, 참으로 악랄한 속셈이군. 감히 수술 도구에 손을 써서 차도살인을 꾀하다니. 무엄하도다. 백주대낮에 감히 두정관인을 모해하고 서아가씨를 암해하려 하다니. 여봐라, 이 의원을 잡아들여 엄히 문초하라. 사대감, 살려주십시오. 저도 사주를 받은 것뿐입니다. 가사 대감, 살려주십시오. 심박수 62, 혈압 안정적, 개용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버텨줘. 조정 쪽은 태산형이 잘 버텨주게. 폐하, 한도윤이 민심을 현혹하고 배를 가르는 건 천리를 거스르는 짓이옵니다. 이런 악습이 번지면 예법이 무너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간청하오니 당장 어명을 내려 수술을 멈추고 그를 벌하시옵소서. 그렇사옵니다. 지당하시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유괴 평민인 한도윤이 천명을 거스르니 필히 천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지당한 말씀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도윤이 개발한 기술은 신무기를 만들어 왜구를 물리칠 수 있으니 서아가씨를 구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신에게 왜구가 쓰던 서양식 화기가 있어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뭐요? 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이오? 한도윤이 개발한 신기술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을 것이옵니다. 조장군, 당신은 그자에게 완전히 향옥되었소. 기이한 기술은 반드시 화를 부르는 법이요. 내 젊은 시절 똑똑히 보았소이다. 서대관, 그건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오. 고작 그 알량한 안정을 위해 대성국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단 말이오. 폐하, 변방의 갑부와 수술에 대한 밀보이옵니다. 경고, 환자 심박수 급감, 즉시 지혈하십시오. 심박수 정상 수치 회복, 심장 칸막 복원 완료, 수술 성공! 유진아, 깨어났구나. 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 수 아가씨께서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 대감님께서 아가씨 곁을 지키셨어요. 무려 6시간 동안이나요. 서장로님께 가볼게. 무엄하다! 서세영, 네가 번번이 충신을 모함하고 국사는 안중에도 없구나. 한도윤의 의술은 사람을 살리고 기술은 나라를 강하게 하거늘 어찌 요술이란 말이냐? 폐하, 신은 그저 급격한 개혁이 조정을 혼란에 빠뜨릴까 염려하여 신이 젊은 시절 직접 보았사온데. 서대관, 개혁의 여부는 국력과 민생을 보고 판단해야 하오. 한도윤이 서아가씨를 살려냈듯 우리 변방의 평안도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이 광명국의 다행이 아니겠소. 한도윤의 수술이 성공했으니 그의 기술이 쓸모있음을 충분히 증명했다. 오늘부터 그 누구도 요술이라는 핑계로 그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세영, 네가 수년간 국정에 힘쓴 것을 감안하여 녹봉 1년 감봉과 근신 처분을 내리겠다. 신,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한도윤, 유진이는? 서장로님, 유진이는 심장 박동이 돌아왔어요.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이 필요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미타불. 한 대감님, 폐하의 성문으로 뛰어난 의술을 칭찬하시고 궁방과 기술학 당일을 계속 추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서대감은 감봉 및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감님. 난 유진이 좀 보고 올게. 서세영이 잠시 물러났지만 배후의 밀수 조직과 정체불명의 진해군까지 강국을 향한 길은 이제 시작이다. 말해 도대체 누가 너희 뒤를 봐주고 있지? 그리고 그 특이한 문양의 철기들 어디서 났어? 안 돼. 말하면 죽을 거야. 지금 말 안 하면 당장 죽어. 광명조의 칼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너희 같은 왜구들을. 네, 진해공 전하입니다. 저희는 진해공 전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조만간 대규모의 신형 무기를 보낼 테니 대대적인 침략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끌고 가. 엄중히 감시해라. 사장님, 이건 예전에 압수한 밀수철기인데요. 문양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출처를 아직도 계속 못 밝혀냈습니다.
문양일치 감지. 문양일치 감지. 이전 외구의 찰기와 동일 출처, 동일 세력의 표식으로 추정됨. 이전 외구의 찰기와 동일 출처, 동일 세력의 표식으로 추정됨. 진해공 배후 세력이 진해공이었구나. 신형 무기, 대대적인 침략. 아무래도 힘든 싸움은 피할 수 없겠군. 유진아, 다 나았구나. 내 마음속의 짐도 이제야 내려놓게 됐어. 그동안 항상 날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네가 한 모든 일이 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거라 믿어. 너와 함께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함께할게. 듣자 하니 오늘 조정에서 정말 위험했다며 날 위해 또 그렇게 큰 위험을 무릅쓴 거야. 너만을 위한 건 아니야. 날 위한 거이기도 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서세영을 없애지 않으면 그 길은 영원히 막힐 테니까. 이제 걸림돌은 치웠어. 이 난세에 완벽한 평안을 줄 순 없지만 나 한도윤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평생 널 지키고 이 강산을 함께 지키겠다고. 유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좋아. 한도영, 자넨 용기와 지혜가 있고 나라를 위할 줄도 알지. 유진이를 맡겨도 안심이겠어. 이 혼사 내 허락하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아저씨. 국경이 안정되면 성대하게 준비해서 남부럽지 않게 유진이를 맞이하겠습니다. 한도윤, 국경 상황이 위급해. 왜구들이 갑자기 대규모 병력을 모아서 우리나라 동남쪽 해안의 주요 거점을 공격할 기미가 보여. 네? 지금 자네가 중무기와 새로 주저한 대포를 챙겨서 나와 함께 국경으로 가 지원을 좀 해줘야겠어. 보고합니다. 한대감님, 조장군님, 국경에선 급보입니다. 왜구가 대리무장력을 직결하여 유럽식 대포로 치정되는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머지않아 변방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한도윤, 국경 군대는 이미 경계태세에 들어왔어. 왜구의 현재 활약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자네의 신식 장비가 급히 필요해. 나라 일이 먼저예요. 결혼식은 미뤄요. 내가 후방에서 공방을 관리하며 물자를 보급할 테니 개선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유진, 기다려줘. 강민수, 철수 형님, 공방을 잘 부탁해. 네. 조장군님, 가시죠. 한도윤, 벌써 삼경인데 놈들 오긴 오는 건가? 경찰관들이 잘못 본 거 아니야? 만약 놈들이 안 오면 우린 여기서 밤새 헛고생만 하는 거야. 여기 방어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 태산 형, 조금만 참으세요. 맹수가 매복할 땐 당연히 기다려야죠. 먹잇감이 함정에 들어올 때까지요. 놈들은 기술을 원하니까 불나방처럼 반드시 올 겁니다. 낮에 공방 설비는 이미 다 빼놨으니 이게 최고의 미끼죠. 장군님, 왔습니다. 8명입니다. 무기를 들고 있고 그 외국인이 나침반 같은 걸 들고 냄새를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좋아, 잘 왔어. 내가 담장 가서. 안 됩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오게 두시죠. 제가 놈들을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뒀거든요. 그물을 치려거든 물고기 떼가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일망타진해야죠. 알았어, 자네 말대로 하지. 어차피 오늘 밤엔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할 테니까.
틀림없어. 이 공기 중의 냄새는 유황과 쇳물 냄새야. 고급 재료지. 핵심만 찾으면 성 10개를 얻는 것보다 낫지. 조심해. 너무 조용해. 보셨습니까? 금은보화를 찾는 게 아니라 공방의 핵심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디디면서도 매우 치명적으로 움직이죠. 여기야. 헤이 브로, 너네 거기서 뭐하냐? 너 이국말을 할 줄 알아? 조장군님, 그물치시죠? 형제들, 쳐라. 돌격! 재수없게 진짜 존나 재수없네. 내가 밤새도록 물새 틈 없이 포위망을 쳤는데 결국 그 월척 2마리가 그물을 뚫고 도망가게 내버려두다니. 한도윤, 자네 그 큰 그림을 그리는 방식 내가 보기엔 바다에 가라앉아서 못 건져 올릴 것 같네. 태산형, 일단 진정해. 이 세질의 때의 혼과 작용정을 보면 절대 군에서 만든 게 아니야. 문과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특수 제작된 거지. 이번에 놈들이 온 목적은 살인이 아니라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야. 훔치는 거지. 뭘 훔치는데? 이 공방의 설계도, 신형 화기의 샘플. 심지어는 숙련된 장인들이겠지. 그리고 이 이방인은 몸놀림이 민첩하고 장비도 훌륭한 걸 보니 마치 전문 훈련을 받은 세작 같아. 절대 평범한 용병이 아니야. 그를 돌려보내는 건 진해공의 귓가에 경종을 울리는 것과 같이. 경종? 그래, 저 종소리는 그에게 말해줄 거야. 그가 믿고 있는 그 잔재주가 이곳에선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는 걸. 그가 보낸 이 정예병들이 우리의 체육과 방어선조차 뚫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야. 이게 일개 모부를 죽이는 것보다 적의 길을 꺾는 데 더 효과적일 거야. 명령을 전해라. 전군, 경계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특히 수원지와 식량 창고를 철저히 감시해라. 특히 공방구역은 이중보초를 세우고 모든 잠복초소를 가동해라. 이빨에 덕을 숨겼군. 역시 결사되었어. 태산형, 봤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독한 놈들이야. 더 까다로워지겠어. 이제부터 우리가 막아야 할 건 드러난 칼창이 아니라 독약, 화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암살이야. 한해 도면대로 모든 수원지를 개조 완료했네. 게다가 각 입구마다 독을 검사할 수 있는 리트머스 가루와 상물고기를 두었지. 이제 가장 확실한 살아있는 경보기가 될 걸세. 좋습니다. 사람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지만 살려는 본능은 속일 수 없죠. 참 태산형, 제가 부탁한 그 귀한 선물 준비는 잘 됐습니까? 안심하게 혼미함은 준비됐으니 조금만 들이마셔도 온몸에 힘이 빠질 걸세. 미끼는 던져뒀으니 거북 물고기가 걸려들길 기다리죠. 그리고 야간 경계는 일반 초병은 3할 줄이고 잠복 초병은 2배로 늘리십시오. 특히 환기구나 지붕 처마 등 예상 밖의 경로를 주의하십시오. 알겠네. 어리석은 자신감이군.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법이지. 아니,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음이지. 미양이잖아. 도연형, 제발로 함정에 빠지게 한 그 방법 보면서 정말 통쾌했어. 그나저나 이 이방인도 참 유별나군. 스스로 문 닫고 스스로 불을 켜다니. 이봐, 형제. 네가 찾던 화승총 비법이 이거란 말이냐?
스스로 기술이 뛰어나다 자부하더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도 코로 냄새나 맡아야 하다니. 참으로 우습지 않느냐? 이자는 진해공의 철갑을 부술 첫 번째 열쇠다. 반드시 살려두어야 한다. 알겠소. 지하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가둬라. 독방에 가두고 철저히 감시해라. 진해공, 내 촉수는 이미 끊어졌다. 다음은 네가 나설 차례다. 진정한 체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 알지? 말해. 누가 외구에게 보내라고 했지? 난 그저 용병일 뿐이야. 돈만 벌 뿐이지.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개밥으로 던져버리겠다! 외구의 서양식 대포와 화승총, 이곳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지. 내 배후에 있는 자, 해외 세력을 동원할 수 있고 이런 무늬의 철기도 만들 수 있군. 다 너희 쪽 광명국 태물이 다리를 놔준 덕분이지. 해안가의 몇몇 부유한 위소를 함락시키면 얻은 재물을 반으로 나누자고 했어. 광명국의 대물이라. 누구지? 모른다.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만 알아. 한성에 살고 있고 매번 연락은 바다를 통해서 했어. 진해공이군. 어떻게 알았지? 진해공 대감은 수년간 남해를 차지하고 밀수로 전체를 통제하고 있어. 그의 장비는 외구보다 10배는 뛰어나. 그리고 특수한 기술 공급원도 있지. 무슨 특수한 기술 공급원이지? 독이야! 살수였군. 이 진해공 만만치 않군. 포로로 잡힌 외구를 즉시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해. 네! 한경, 그대가 올린 조서와 이 화승 총짐이 다 보았소. 상소에 따르면 이 물건의 성능이 예전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지. 허나 필요한 물자와 공수도 이전보다 몇 배나 많다더군. 짐은 알고 싶소? 그럴 가치가 있는가? 폐하, 성능의 향상은 수배의 비용을 상쇄합니다. 병사 하나가 이 총을 쥐면 통제 범위가 훨씬 넓어지옵니다. 또한 숙련도가 쌓이면 사거리와 정확도가 배가 되어 변방군의 전력이 급변할 것이옵니다. 외구 전함이 닿기도 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사옵니다. 결코 허언이 아니오라 훈련장 기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사옵니다. 폐하, 신이 증명할 수 있사옵니다. 이 화승총은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격발이 가능하오며 사거리도 더 길고 명중률도 훨씬 높사옵니다. 군의 일부라도 보급된다면 외구들이 감히 저리 날뛰지 못할 것이오며 해안가 백성들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위력과 효용에는 짐도 당장 이의는 없어. 허나 나라의 씀씀이란 머리카락 하나만 당겨도 온몸이 움직이는 법. 전면 교체에 필요한 은하와 철물장인 인력이 결코 적지 않소. 국고가 빈 것은 아니나 신중히 써야 하오. 폐하의 우려가 지당하시옵니다 하여 신에게 한 가지 방책이 있사옵니다. 전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오라 주요 해안 요충지에 정예 수군을 먼저 무장시키는 것이옵니다. 이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아 그 효용을 검증하고 동시에 공방에서 공정을 개선하면 이리하면 과도한 소모도 막고 국고를 축내지도 않을 것이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며 실효를 검증한다. 폐하, 전술의 이점은 일시적인 승리를 주나 전략의 우위야말로 오랜 안정을 보장하옵니다. 과연 나라를 위한 노련한 식견이요. 그렇다면 중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오? 폐하, 해안 3군에 중점을 두어야 하옵니다. 해안 3군 내에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신시포대와 정예수군을 배치하옵소서. 일단 완성되면 마치 바다의 자물쇠와 같아 적함이 침략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하니 이 견고한 성과 강력한 대포를 바탕으로 적을 모아 섬멸할 수 있사옵니다. 이로써 일당백의 효과를 거두고
절약된 병력으로는 언제든 기동 타격대로 활용할 수 있사옵니다. 또한 다방면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왜구와 그 배후 세력의 전함과 화기갱신 속도는 결코 연안에서 설안을 피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내륙의 큰 강과 하천까지 침투하여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사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위협할 수도 있다는 뜻이오. 내륙 수은까지 말이오. 내 말은 그들이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게냐? 내륙 조은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폐하, 해방은 단순히 적을 문 밖에서 막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하를 우리 국문 밖에서 차단하여 강남의 부유한 땅을 보호하고 조은의 명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강화하는 것은 곧 국본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알겠다. 구차하게 안정을 바라면 오히려 화를 부를 뿐이니 스스로 강해져야 태산처럼 굳건해질 수 있는 법. 한도윤! 예, 폐하. 짐이 명하노니 전력을 다해 신형 화기와 전함을 건조하여 최우선으로 주요 해방 요새에 보급하라. 조태산을 연안방어 총괄로 승진시키니 군을 정비하고 훈련시켜 이 전략에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라. 공부, 호부, 그리고 연안의 각성은 전력으로 협조하라. 만일 지체하거나 책임을 미룬다면 짐이 결단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어명을 받들겠나이다. 소신 반드시 전력을 다해 우리 광명의 해상장성을 세우겠나이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사장님, 우리 근처에 배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수심을 측량하고 방어선을 살피는 것 같습니다. 수심을 측량한다고? 보아하니 우리 쪽 김새를 눈치채고 선수를 치려는 모양이군. 아니면 방어선의 약점을 찾으려는 거겠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주문한 목재 말입니다. 원래 3일 뒤에 도착해야 하는데 방금 형제들한테서 온 소식에 따르면 글쎄 정체불명의 배들이 수로를 막아서 적어도 보름은 지연될 거라고 합니다. 참 우연이네. 사장님, 이제 막 어명을 받아서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여기저기서 발목을 잡으니 혹시 관아 내부에... 함부로 말하지 마. 하지만 사람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오늘부터 모든 원자재 구매 경로와 공방의 신형 도면은 철저히 기밀에 붙이고 담당자를 나눠서 관리해. 알겠습니다. 근처 배와 목재일은 어떡합니까? 포대 건설을 서두르고 위장병을 많이 배치해. 목재는 강민수. 내일 믿을 만한 형제들을 골라 내 수령을 가지고 북쪽 산간으로 가서 신용이 확실한 작업반장을 찾아봐. 예비 원료를 많이 확보해두고 설령값이 비싸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이 끊기지 않게 해야 해. 알겠습니다. 소인,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소세영, 내 짐작에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겠지. 한대가님, 조정에서 내린 군수 자금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철권석과 석탄 공급이 끊겼고 초석과 동류거 객은 벌써 3배나 올랐습니다. 장인들 급여도 보름이나 밀렸습니다. 한대감님! 식구들은 당장 굶게 생겼고 게다가 질 좋은 정제 철강으로 창끝을 만들면 10년은 쓸 텐데 포탄은 한 번 쏘면 끝이니 너무 아깝습니다. 조정에서 분명 지시를 내려서 전국 자원을 조달하라 했는데 왜 이리 군수자금이 안 오는 겁니까? 이건 필시 누군가 수작을 부린 겁니다. 제가 장부를 확인해봤는데 후보에서 자금 결제가 막혔어요. 서세영의 예부하가 서명을 했더군요. 왕대감이라고요. 서세영의 예부하라. 한도윤이 산업화를 추진한다지. 그 녀석의 방식은 말이야. 대포 한 번 쏘면 황금이 만냥씩 날아가는 꼴이지. 우린 그저 돈과 식량의 목줄만 쥐고 있으면 돼. 그 녀석의 공방은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어. 어디 한번 두고 보지. 자기 재산을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을지 말이야. 그 녀석 재산이 다 바닥나면 폐하께서도 자연히 아시겠지. 무엇이 진정한 나라의 근본이고
무엇이 쓸데없는 잔재주에 불과한 헛돈 쓰기인지. 하지만 폐하의 엄연이 엄격한데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무서울 게 뭐 있나. 자금 융통이 지연되고 자재 운송이 막혔다고 하면 되지. 그 한도윤이란 놈은 그저 천한장인 출신인데 세상이라 뒤집겠어. 전방 상황이 위급해질 때까지만 끌면 폐하께서 자연스레 벌을 내리실 거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어림없지, 유진아. 우리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전부 군자금으로 쓰자. 벌써 장부 확인하라고 지시했어. 내 혼수까지 다 합쳐서. 강대국으로 가는 길,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 유진아. 여러분. 지금 조정에서 군자금을 삭감해. 다들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전방의 군사들은 더 힘들 겁니다. 오늘 저 한도윤이 전 재산을 털어서 군자금을 충당하고 원료를 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다. 우리 서장님 참 의로우셔서 전 재산을 털어놓으셨네. 저 용광로 좀 보게. 도대체 돈을 얼마나 잡아먹는지. 이깟 돈으론 몇 달 버티지도 못할 거야. 여러분, 한대감님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 강남 상인회가 어찌 가만히 지켜만 보겠습니까? 왜구가 국경을 닫는다면 우리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모은 모든 은하는 전부 군수공장에 지원합시다. 서점주님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국가가 먼저죠. 제가 10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전 50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조상군님, 한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예, 군량미가. 저희가 방금 후방에서 만연한 2차 근야입니까? 흑풍협을 지라던 중 수레와 식량을 통째로 얻던 정체불명의 산적들에게 야패당했습니다. 흑풍협? 거긴 우리가 비교적 안전하다. 여긴 보급소 아닌가? 호송하던 호위단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자들의 말로는 수법이 잔악하고 무장도 잘 되어 있어 평범한 산적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애초에 우리 군량을 노린 듯 했습니다. 게다가 놈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호송시간과 경로까지요. 이건 또 서세영의 간악한 수작이건. 전장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군량미를 끊어버리다니 식량도 없이 우리 병사들에게 굶주린 채 변방을 지키라는 건가? 조장군님, 진정하세요. 한도윤, 우리가 이전에 가산을 털어 마련한 군자금은 대부분 주변 지역에 긴급보급에 썼어요. 이번에 약탈당하면서 창고에 남은 식량은 대군이 열흘 정도 버틸 양밖에 안 남았어요. 제때 보충하지 못하면 군심이 크게 흔들릴 거예요. 왕대감님, 약탈당한 수레에 남은 잿더미나 특별한 표식은 없었습니까? 산적들의 도주 경로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관님, 그놈들은 해가 속도가 매우 빨랐고 떠날 때 불을 질러서 술의 일부를 없앴습니다. 방향은 그게 변방 늪지대 쪽이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막 다른 곳으로 유도하다니 정말 치밀한 수법이군요. 이건 절대 평범한 산적의 짓이 아닙니다. 열흘, 고작 열흘이라니. 내겐 무슨 수로 수만 명의 변방 군사들이 한 달 넘게 먹을 식량을 마련하란 말인가? 어쩌면 방법이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우리와 거래했던 국경 근처 부족들 말이에요. 그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니 유포와 유제품이 많을 거예요. 주식은 아니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가격이 비쌀 거고 게다가 은하로 거래해야 할 거예요. 비상시에는 비상한 방법을 써야지. 유진이 일은 전적으로 맡길게. 남은 금은보화를 모두 챙겨서 당장 출발해. 꼭 성사시켜줘. 태산형, 정예병을 좀 내어주십시오. 유진이가 가는 길에
호위를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친위대를 직접 호위로 붙여보내겠습니다. 서아가씨, 서세영,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는 거군. 하지만 넌 모를 거다. 이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살기를 찾아낼 거라는 걸.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것 좀 보세요. 이 부분은 스프링으로 완충하고 이 포대와 회전축 말인데요. 이 스프링은요, 탄성이 아주 뛰어난 특수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축의 정밀도는 시계보다 정교해야 하고요. 사장님, 이런 강철을 재련하려면 시간과 재료가 너무 많이 듭니다. 완성품이 나올 확률도 높지 않을 것 같고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일단 만들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싸울 수 있는 수군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든 반드시 감수해야 합니다. 이 희생이 결국 바다의 평화로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서아가씨, 어찌 되어서 부족해서 흉령을 바꾸겠다고 하오? 바꾸겠다고는 하는데 대가가 너무 큽니다.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더군요. 평소 식량값의 3배나 말이에요. 제가 이틀을 설득해서 겨우 2배 반으로 낮췄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금은이나 그에 상응하는 고급 철기, 소금, 차만 원하고 우리 은표는 안 받겠답니다. 2배 반이라니 예상했던 바요. 그들은 분명 우리의 궁핍한 처지를 노린 거요. 그런데 이렇게 바꾼 식량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손에 남은 금은과 그리고 일부 고급 철기까지 다 털었죠. 그렇게 바꾼 육포, 유제품, 그리고 약간의 쌀보리로 아껴서 먹는다면 대군이 버틸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보름입니다. 보름이라니. 기존의 열흘을 더해도 고작 25일뿐이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지. 이건 엄발의 오줌 누겨. 유진이가 잘한 거요. 이게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적어도 우리에게 25일이라는 시간을 벌어줬어. 하지만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25일 뒤에는 다시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쪽 부족 장로와 이야기할 때 어렴풋이 느낀 건데 또 다른 세력이 그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우리의 사정과 필요한 것들을 캐묻는 것 같았어요. 상대가 너무 깊이 숨어 있어서 확실치 않지만요. 보아하니 우리를 노리는 게 서세영 세력뿐만이 아닌가 보. 식량이 떨어진 이 시기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의 속내를 자극한 것 같군. 대감님, 그 폭염에 정찰 보내던 척크대가 돌아왔습니다. 긴히 보고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빨리 들러하라. 이 도면대로 만들 경우 이 무기의 위력을 8알로 유지하면서 시간과 재료를 3알 줄일 수 있겠나? 도윤 형님,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위력이 좀 떨어지긴 할 겁니다. 사거리나 연사 속도가 줄어들겠지만 일반 왜구들이나 갑옷 없는 적을 상대하기엔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철도 적게 들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장인들도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임시방편으론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바로 그 임시방편이 필요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건 시간과 자원이야. 우선 이 방법으로 빠르게 무장한 정예부대를 만들고 상황을 안정시킨 뒤에 정밀한 무기는 계속 비밀리에 연구하되 절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돼. 강민수, 오늘부터 공방을 2개의 조로 나눈다. 공식조는 이번 간소화 도면대로 만들고 장인들을 빠르게 모아 생산을 서둘러라. 비밀조는 이철수가 직접 이끌고 지하실에서 계속 연구해 어떻게든 이 원반을 깨트려보자. 원자재를 구할 경로는 너의 특수 경로를 이용해 명심해. 절대 기밀이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비밀, 조장인들의 가족은 제가 사람을 보내 몰래 보호해서 절대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요 이틀간 한성에서 온 감군 놈들이 머리 없는 파리처럼 맨날 식량 창고랑 무기고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캐묻고 트집만 잡습니다. 보아하니 서세영 그놈이 깽판치라고 보는 게 분명합니다. 보게 놔두십시오. 장구가 명확하고 수비가 엄격하니 그들도 트집 잡을 게 없을 겁니다. 참, 눈치채셨습니까? 그 감군 말입니다. 풍시성을 가진 그 부사. 우리 공방에 관심이 아주 많더군요. 맞습니다. 그가 몇 번이나 공방 쪽으로 갔는데 호위병에게 제지당한 게 벌써 여러 번인데도 포기를 안 하더군요. 그렇다면 설마 굴량을 털린 건 첫 단계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의 군사기술을 빼돌리거나 파괴해서 반격할 힘을 아예 없애려는 속셈이겠죠. 강민수 쪽은 이미 경계를 강화하라고 해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놈들에게 줄 큰 선물을 준비해야죠. 설마 역위험하자는 거요? 줬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일이지. 제가 공개된 공방에서 실수인 척 몇 장의 조작된 핵심 도면을 흘리겠습니다. 그리고 흑풍협의 그 도적대와 말굽 자국건도 제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어둠 속의 숨은 뱀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 수 있겠죠. 도연아오, 계획이라면 난 안심이지. 조 장군님, 저희 공방의 징기기관에 문제가 좀 생겨서 돌아가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 일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장군님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몸 조심하게. 대감님, 이번이 벌써 37번째 실험입니다. 실린더 틈새가 너무 커서 증기가 다 샜습니다. 외륜을 아예 돌릴 수가 없습니다. 더 두꺼운 펠트패드로 바꿔서 해보게. 밀봉 소재 적합성 부족 증기 누출률, 증기기관 증기 누출률 68%. 종에 고생이 많네요. 일단 뭐 좀 드세요. 장인들한테 들었어요. 실험이 순조롭지 않다고요. 저남은 바람 없인 꼼짝도 못해요. 이 증기기관이 돌파구의 핵심인데 실린더 밀봉이 계속 말썽이네요. 증기를 잡아두지 못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다 헛수고죠. 유리나 재간을 개발할 때도 늘 실패를 거듭했잖아요. 전 당신을 믿어요. 분명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강남 상인회를 통해서 쓸만한 밀봉 소재를 다 구해볼게요. 이 난관을 극복하게 도울게요. 기록해두게. 우리가 썼던 밀봉 소재의 특성을 말이야. 펠트 패드든 가죽이든 삼배든 간에 모두 상세히 적어두게.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실패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증기동력은 광명수군이 대항으로 나아가는 핵심이야. 이 고비는 반드시 넘겨야 해. 강남에서 구한 최고급 7기예요. 이건 7기 연고고요. 이 밀봉 기술 좀 봐요. 혹시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유진, 당신이 내게 살기를 열어줬어요. 이 7기 밀봉 연구가 난관을 뚫을 핵심일지도 몰라요. 이도인, 빨리요. 갑니다, 가요. 이걸로 해봐요. 빨리. 알겠습니다, 사장님. 됐습니다, 사장님. 됐어요. 당장 분해해서 파도 외름에 설치하세요. 시험 운항합시다. 네. 시험 운항은 성공했네. 수건, 장비도 문제 없고. 하지만 도연아오, 이것 좀 보게. 남쪽 세고을의 운하 관청에서 연명으로 공문을 올렸어. 우리 배가 너무 커서 수운을 망치고 굉음이 심해 백성을 놀라게 한대. 그래서 우리를 엄격히 제한해서 내륙 수운에 진입 못하게 해달라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몇몇 상당과 맺은 화물운송 계약도 오늘 아침 일제히 연락이 와서는 다들 우물쭈물하며 미루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의 밥그릇을 건드렸거든요. 이게 바다의 포함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네요. 그럼 어쩌나 우리가 힘들게 만든 배인데 내륙 수운의 주요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선단은 아예 유지조차 할 수 없네. 저들은 교묘하게 구실을 만들어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도윤형님? 경산연안은 수심이 얕아서 구식 화물선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용배는 얕은 수심에도 뜨고 동력도 충분하니 해볼 만합니다. 근처 마을의 특산물과 찻잎이 비싼 운송비 탓에 계속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철수, 네가 직접 가서 협상해. 시가보다 30 저렴한 운임으로 우린 이지선만 다니면서 항구로 바로 운송하는 거야. 그들이 장악한 간선도로는 피해서. 정면 충돌을 피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거군요. 우린 확실하게 저렴한 가격과 효율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겁니다. 맞아. 우리는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 이 신기술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확실한 이익과 새로운 기회라는 걸. 그리고 방해하는 녀석들에 대해선 강민수 쪽에서 아마 곧 소식이 올 거야. 우리가 이 파일을 키우면 파일을 나누던 자들은 당연히 초조해지겠지. 놈들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가 역공하는 거야. 명령을 전해라. 내일부터 새로운 상로 계획을 시작한다. 한도윤이 증기 기술을 이용해 간원으로 모함하고 군심을 사로잡고 군수까지 장악하며 이미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네. 내일 폐하께서 산업단지를 순시하실 때가 바로 그의 제삿날이 될 걸세. 대감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미 산들을 풀어 산업단지에 소문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마을 주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심해라. 반드시 한도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한다. 성패가 이번 일에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마을 여러분, 한도윤이 증기괴수를 만들고 군권까지 장악했소. 이건 명백한 역모요. 지금 맞서지 않으면 조만간 연루되고 말 거요. 맞서 싸우자! 유언비어 믿지 마시오. 한대감님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한 겁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라고요. 군관을 폐쇄하라! 유언비어 믿지 마시오. 군반을 폐쇄하라! 다 헛소문입니다. 여러분, 폐하께서 오늘 공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소란을 피운 것을 아시고 순시를 취소하셨소. 그리고 자네에게 황성으로 와 자초지종을 설명하라 명하셨네. 산업단지 밀란권으로 한도윤이 무리를 모아 역모를 꾀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폐하, 소신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도윤은 공방을 구실로 실제로는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방에서 생산된 무기들이 국경 수비에 필요한 양을 훌쩍 넘습니다. 그가 모집한 유민들은 모두 젊은 장정들 뿐이며 싸움 기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엔 증기고함 시운전을 핑계로 해안가의 도망자들을 끌어모아 내륙의 상업수로마저 잔악했습니다. 그의 역모를 꾀하는 마음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폐하, 서대감이 말한 확실한 증거란 억측에 불과합니다. 폐하께 간청하오니 증인 강민수와 어제 일어난 소란 속에서 생포한 선동자 우두머리를 대전으로 불러 직접 배질하게 해주시옵소서. 윤호한다. 감사합니다, 폐하. 이철수를 들라하라. 소민, 강민수 성상폐하를 배웁니다. 네가 공방 관리인이냐? 공방에서 만든 기구들은 어디에 쓰느냐? 모집한 자들은 조사를 거쳤느냐? 폐하께 아릅니다. 공방에서 생산한 것은 하나는 농기구로 개량된 물레방아와 곡선전기 등은 이미 북지 3조에 배포되어 시험 사용 중이며 관청의 회신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둘째는 군수품입니다. 필요한 군수품은 모두 병부의 감안문서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고유번호가 있으며 조장군님 수하에 수령관리가 서명하여 인수했습니다. 문서와 장부, 실물이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일치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필요한 장인과 유민들은 모두 지방의 이정이 보짐을 썼습니다. 가르친 것은 안전한 생산 기전과 기구를 만드는 방법뿐이며 결코 싸우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일어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폐하, 신, 오명으로 공방장부를 감찰했사옵니다. 모든 지출은 세 곳의 확인도장이 필요하며 은화의 흐름이 명확하여 비정상적인 거액의 자금이 추초가 불분명한 곳에 쓰인 적은 없습니다. 폐하, 저들은 모두 한패입니다. 당연히 서로를 감싸주겠지요. 네, 묻겠다. 그 거대한 함선은 어찌 설명할 텐가? 우리 수군에 어찌 그런 거대한 것이 필요하단 말이냐? 폐하, 서대감은 한성에만 오래 계셔서 해적의 큰 배를 못 보신 모양입니다. 작년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주력 함선은 이미 우리 수군의 누선보다 컸습니다. 만약 더 빠르고 더 단단하고 더 큰 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적을 막아내겠습니까? 이 나라의 문 밖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도윤이 만든 함선은 바로 그러한 배입니다. 도명과 모영은 공부와 병부에서 모두 합동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어찌 사사로이 만들었다 하십니까? 폐하, 소인은 억울합니다. 제가 뭔가에 씌여 남의 은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 보고 유민으로 위장해서 공방에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한도윤이 해외의 왕이 되려 한다고요? 그리고 일이 성공하면 누구의 은화를 받았느냐? 그게 어떤 낯익은 집사였습니다. 말하기를 한성 서댁 소속이라고.
입 다물지 못할까? 폐하, 이는 모함입니다. 저 한도연이 신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모함이라? 서세영 짐이 묻겠다. 작년에 은하세 은화 전환 때 내 친척 동생이 강남에서 헐값에 식량을 강제로 거두고 비싸게 은화로 바꿔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지.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건 올 봄에는 네가 여러 번 상소를 올려 강회에서 새 농기구를 시험하는 걸 반대했지. 새 농기구가 보급되면 너희 서씨 집안 여러 상점에 큰 이문이 끊길까봐 그런 거 아니냐? 이번 일은 또 어찌 변명할 테냐? 짐은 네가 나이도 많고 오랜 세월 고생한 걸 생각해서 이전에 여러 회방에도 그저 견제만 했을 뿐 엄벌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넌 갈수록 기고만장하여 소인배들과 결탁해 백성들을 선동하다니. 이런 악습은 절대 그냥 둘 수 없다. 여봐라. 예. 서세영의 모든 관직을 파탈하고 천감옥에 가둬라. 그 무리들도 엄벌해라. 관직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두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라. 예! 폐하, 신은 억울합니다. 폐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폐하! 한도윤, 조태산. 예. 소인배는 제거했으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도다. 신정의 이로움은 짐이 친히 보았으니 짐이 너희 둘에게 전권을 주겠다. 공방을 증축해도 좋고 신군은 정예로 훈련시키거라. 해안 박원은 직접 경영해라. 너희는 초심을 잃지 말고 실천으로 보국하고 장인의 혼으로 부국강병을 이루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칭폐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여 평생 배운 모든 것을 바쳐 우리 광릉에 부서지지 않는 방패와 영토를 넓히는 칼이 되겠사옵니다. 폐하의 신임을 얻다니 난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 이건 광명고 군수 기밀이야. 징계기관과 화승총 도면이 들어있지. 이것만 풀면 이걸 진해공께 바치겠어. 진해공께 전에 조건은 단 하나야. 황제를 죽여. 한도윤을 제거의 일이 성사되면 조정을 장악하도록 독댔어. 천하를 공유하는 거지. 진해공 전하께서 말씀하셨어. 일이 틀어지면 이딴 기밀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이오. 오늘 밤 상경에 다시 오겠어. 급보입니다. 상구님! 청감옥에서 온 급보입니다. 서세영이 정체불명예사와 결탁해 군수 기밀을 미끼로 폐하와 한대감의 암살을 모의했답니다. 궁지에 몰리더니 폐하와 도윤 동생을 노려 죽고 싶어 환장했군. 내 명령을 전해라. 즉시 정예병을 모두 소집해 천감옥 근처와 황성 주변 그리고 한대감 공방구역을 봉쇄해라. 물샐 틈 없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수상한 자는 모두 밀착 감시하라. 지키기만 할 뿐 움직이지 마라. 자객이 나타나면 그때 생포한다. 영 받들겠습니다. 서세용과 결탁한 건 필시 그 정체불명의 진해공일 거다. 치열한 전투를 피할 수 없겠군. 기밀 도면은 진해공 전하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끌고 가라. 바른 대로 불어라. 폐하와 한 대감님을 암살하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냐? 청 감옥에 있는 서세영입니다. 광명의 군사 기밀을 남기는 조건으로 진해공 전하와 연락하게 했고 일이 성사되면 조정을 장악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폐하, 저 자객이 소신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소신은 나라를 위해 한마음이었는데 어찌 적과 내통하여 반역을 꾀했겠습니까, 폐하? 서세영, 자객의 진술서와 네가 진해공과 결탁한 밀서가 다 있는데 아직도 발뺌할 텐가? 왜구와 결탁하고 군자금을 빼돌렸으며 충신들을 수차례 모함한 그 숱한 관계들, 증거가 명백하다. 너희들 간신배 무리들, 짐은 네가 오랫동안 정사를 도운 것을 생각해 거듭 참아주었거늘 너는 오히려 승냥이 같은 야심을 품고 적과 내통에 임금에 시해하려 했구나. 언행을 내리노라. 서세영의 가산을 정몰하고 참수하라. 그 일당들도 무조리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라. 끌고 가라. 폐하,
폐하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폐하! 살려주십시오. 폐하! 폐하! 서세영은 토형됐지만 진해공의 위협은 이제 시작이다. 왔소. 내 생각엔 우리가 이곳에서 대감님, 방금 밀보가 왔습니다. 진해공의 수하들이 3차례나 가로챘습니다. 강남에서 운송하던 동유를 말입니다. 또 그자군. 동류는 대포를 관리하고 배의 방수를 위한 핵심 재료요. 우리의 대포를 녹슬게 하고 배를 망가뜨리려는 수작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귀신같이 노리는 겁니다. 예전엔 남해산 경목을 뺐더니 이제는 동류군요. 그자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물자의 맥을 짚고 있는 겁니다. 자체 생산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물자만 골라서 말입니다. 물귀신처럼 미꾸라지 같군. 바다에서도 막을 수 없고 육지에서도 막을 수 없으니 규칙을 잘 아니까요. 철수 형님, 전략을 다시 짭시다. 동류, 초섭, 정제철강, 모든 필수 물자들을 잘게 쪼개십시오. 서로 다른 경로로 가고 시간도 엇갈리게 하세요. 위장수를 많이 쓰고 동시에 소문을 퍼뜨리십시오. 우리가 급히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유황이요. 유황이요? 재고는 충분한데요? 맞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가 진짜로 뺏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비밀리에 연락하시오. 바다에서 신용 좋은 상인 몇 명에게 유리그릇과 정제소금을 가지고 기존 항로를 피해서 그들과 직접 교환하시오.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예. 그게 통하겠소. 그 상인들을 믿을 수 있소. 큰 이익 앞에 용감한 자가 나오기 마련이죠. 난 믿지 않소. 그 진해공이 모든 주요 산업을 꽉 잡고 있다 해도 이런 은밀한 거래까지 전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우리는 갈 겁니다. 그가 볼 수 없는 길로. 자네 말대로 새 경로로 물건 2번 보냈는데 일단은 안전하네. 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저들이 못 뺏게 하거나 아니면 뺏어도 소용없게 만드는 거죠. 저들이 동류를 뺏는 건 우리 화포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럼 동류 없이도 녹을 막는 새 도료가 있다면요. 이 경목을 뺏는 건 우리 배건조를 막으려는 겁니다. 그럼 철골목선이나 아예 철선을 만든다면요. 철선이라 물에 뜰 수 있겠나? 모릅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계속 저들에게 끌려다닐 겁니다. 이미 이철수에게 장인들을 모아 선체를 철판으로 덮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작은 배부터 시작할 겁니다. 사군님, 3단이 오고 있습니다. 저건 진해공의 배로군. 그의 방식과는 다른데요. 배 형태가 서양식에 가깝습니다. 대사령, 저건 그가 부른 새로운 친구이거나 아니면 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상어떼일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상대가 한둘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철선 실업을 더 서두르라고 해. 예. 도윤 형님, 저희가 압수한 자동산이를 정리하다가 속이 빈 나무 조각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숨겼더군요. 우리 물건은 아닙니다. 암호문이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야. 출처는 바로 어떤 난파된 화물선에서 건져낸 겁니다. 선원들은 다 죽었고 화주는 불명입니다. 지금 보아하니 우리를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손을 빌려 뭔가를 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기호 패턴 분석, 기존 암호 체계와 대조해봐. 기호는 기호는 독창성이 외부 외부 숫자별이 좌표 위치와 일치합니다. 암호는 좌표와 간단한 명령어로 추정됩니다. 암호 행소가 있어야 완전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숫자별이 좌표 위치와 일치합니다. 기호는 독창성이 매우 암호화된 좌표와 간단한 명령어로 추정됩니다. 암호 해독소가 있어야 완전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좌표, 명령어. 철수 형님, 가서 조사해봐. 최근에 신원불명의 선박이나 인원이 특정 해안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했는지, 특히 장사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지형을 관찰하거나 측량하는 것 같은 자들 말이야. 그 말은 정찰 중이라는 겁니까? 정찰만이 아니야. 이 편지는 어떤 계획에
일부일지도 몰라. 그리고 우린 우연히 그 고리 중 하나를 얻은 거지. 빨리 알아내야 해. 누가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지,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말이야. 네, 가봐. 유진, 여긴 위험해. 한도윤, 한동에 전화가 통이 좋아요. 한성엔 전보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전쟁 말고도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아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신의 선택을요. 그래서 천벌을 운운하며 겁을 주는 거죠. 당신을 자신의 독점의 길로 끌어들이려고요. 당신은 기술혁신으로 사람들에게 집과 식량, 그리고 희망을 줬어요.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미지의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맞서요. 고마워, 유진아. 내 길은 틀리지 않았어. 누가 길을 막고 심연이 있다고 해서 돌아설 순 없어. 심연이 있다면 다리를 놓고 우회하면 돼. 절대 뒤에 남겨둘 순 없어.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정말 고마워. 이 암호설계가 아주 교묘합니다. 독창적인 기호의 숫자가 섞여 있어서 마치 약속된 암호 같군요. 암호책이 없으면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의 배열을 제가 보기엔 해도상의 경도와 위도를 줄여 쓴 것 같습니다. 다만 위치를 바꾼 듯합니다. 위치를 바꿨다고요? 그 말은 즉 우리가 해도를 얻는다 해도 바로 대조하면 틀리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변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통신하는 양측만 알 겁니다. 만약 가정해보죠. 이 편지가 진해공이 어떤 동맹과 주고받은 연락이라면요. 해도 좌표를 공유해야 하지만 유출될까봐 변환 규칙을 쓴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편지를 더 확보하면 변환 규칙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의 암호책을 찾아야죠. 철수 형님이 조사 중입니다. 진사부님, 계속 조사해주세요. 아주 사소한 규칙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이 일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태감님, 또 외상치료용 3차 치료연이 왔습니다. 근데 효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이 환면도 그렇고요. 이번 아예 가짜입니다. 지금 부상병들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된 자들도 있고요. 이건 완전 사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구매 경로는 확인해봤나? 해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공급업체도 오래된 곳입니다. 하지만 몰래 미행해본 결과 이 물건들이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저희 환접 창고에서 말입니다. 내부에 첩자가 있군. 게다가 이 핵심 거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자야. 철수 형님. 네? 당장 조사해. 이 약재에 접근할 수 있었던 자 전부 창고 경비, 검수원, 짐크원 모두 포함해서 영심해. 절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네. 대감님. 그럼 저 부상병들은 어쩝니까? 예비 약재 창고를 열어. 유진이가 아니 서씨 집안에서 비밀리에 보내온 약재니까 안전할 거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약재 품질 문제로 인해 당분간 기존 경로로 들어오는 건 안 받겠다고 현재 엄격히 조사 중이라고 해. 대감님 뜻은 미리 겁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움직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당분간 못 움직이게 해야지. 이 약재는 마지노선이야. 건드리는 놈은 누구든 죽는다. 대장, 사흘밤을 지켜봤는데 아무런 낌새도 없어요. 들킨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도현 형님이 그랬지. 이런 일은 한번 성공하면 다음이 또 있다고. 조급해하지 마. 왔어. 서라! 거기서! 전 그냥 약 좀 훔쳐서 팔려고. 살려주세요! 데려가서 바로 신문에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알아내자고. 전 그냥 약을 좀 살려주세요.
사장님. 조장군님. 사장님, 해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신 대로 만든 첫 번째 연철 늑골뼈대가 완성됐습니다. 강도는 나무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게다가 불에 타지도 않고 벌레도 안 먹습니다. 철로 만든 게 가능하겠나? 뼈대 하나 성공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선체의 전체적인 구조 강도와 나무 외판과의 연결성, 거기다 무게중심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이 첫걸음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강민수. 네. 다음은 최소 비율로 줄여서 한 척 만들어봐. 당장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시험선을 크지 않아도 돼. 서너 명 탈 정도면 충분하니 그 내에서 몇 번 돌아보기만 하면 돼. 네, 사장님. 이 철뼈대만 있으면 저희 배도 훨씬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진해공이 경목을 빼앗을까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도윤 동생, 그 머리는 정말 알아줘야 해. 만약 우리가 정말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우리 수군배는 철로 만든 뼈대를 갖게 되는 거군. 이 실험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다 헛소리야. 그리고 진해공이 오동나무 기름 공급을 끊었으니 철선은 제대로 된 부식방지 칠이 없으면 오히려 더 빨리 썩어. 강민수 가서 신형 도료를 연구하는 장인들에게 속도를 내라고 전해. 네, 사장님. 조장군님. 네. 도인홍님, 장군님! 어젯밤 해안가 어촌 3곳이 동시에 습격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지만 놈들이 이거 남겼습니다. 놈이 보복을 시작했군요. 우리가 새 상로를 개척해서 자기들 밀수랑 보호비 걷는데 지장을 주니까요. 태산형, 순찰을 강화해야겠습니다. 특히 새 상로 연안 쪽이요. 그리고 이 문양을 본떠서 진사부께 보여드려 그 편지에 있던 암호 기호랑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 말해? 누가 약표를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했어? 나리, 살려주십시오. 정말 지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약 좀 훔쳐다 이거 팔려고 훔친 약은 있습니다. 군에서 만든 상처 치료약이다. 밖에 약방에선 감히 받지도 못해. 누구한테 팔았지? 저는... 네가 바꿔치기 한 가짜 약은 진짜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정교한 물건이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준 거지? 저... 암시장에서 샀습니다. 말하기 싫다면 더는 묻지 않겠다. 이철수, 끌어내서 베어버려라. 말하겠습니다. 그게 창고관리처의 유 집사입니다. 그가 시켰습니다. 저한테 지정된 약을 바꿔치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은어 20냥을 줬습니다. 제 안전도 보장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가짜 약들도 전부 그가 줬습니다. 지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짓들이야? 난 창고관리처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날 잡는 거야? 무슨 근거냐고. 네가 몰래 약을 바꿔치기 한 걸로 충분하지 않나? 유집사, 네가 정보를 흘리고 약재를 바꿔치기 하며 나쁜 짓을 도왔지 말해. 네 윗선이 누구지? 연락은 어떻게 하고 그 진해공이 또 무슨 이득을 약속했나? 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냥 푼돈이나 좀 벌려고. 좋아. 급할 거 없지? 이철수. 네. 장삼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줘. 그리고 방금 이놈 집에서 모셔 온 가족들도 잘 생각해보고 말하게 해. 대감, 유 집사선을 따라가면 더 큰 배우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 그리고 은밀하게. 진해공은 자기가 기르던 개가 잡힌 걸 알면 분명 꼬리를 자를 거야. 심지어 입을 막을 수도 있어. 대감! 편차 규칙을 찾았습니다. 매월 초하루 조수 규칙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가감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 데이터 세트는 정상적인 해도의 흑초섬 근처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편차 계산을 거치면 실제로는 귀곡탄을 가리킵니다. 귀곡탄 정상 항로가 아니야. 만약 거기가 연락 거점이 아니라 아예 놈들의 비밀 거점이라면. 한도연. 유집사가 자백했네. 그의 윗선은 해매라는 밀수꾼인데 단선으로만 연락했다더군. 놈들은 줄곧 그 속이 빈 엽전으로 지시와 보수를 전달했어. 하지만 유집사도 해매가 도대체 누굴 위해 일하는지 모른다네. 해매라. 당장 전국에
이자를 비밀리에 수배해 암호 편지 내용은 해독했나? 대부분 좌표와 시간입니다만 다만 마지막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물건은 다 준비되었으니 신형화약에 도착하면 거사를 함께 치르자. 신형화약? 무슨 암호 같군. 거사라,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무기 아닐까요? 진해공이 대규모 습격을 하려는 걸 주도요. 어딜 습격하는데? 이 귀곡탄을? 귀곡탄의 좌표. 만약 그곳이 거점이 아니라 집결지라면요. 그럼 이 신형 화약이 어쩌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이거나 아니면 어떤 인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보 보조, 정확한 판단 불가, 권장 사항, 기고판 지역 감시 강화, 미신형 화약 관련 단서 추적. 이철수? 네. 최정예 부대를 하나 선발해 어부나 밀수꾼으로 변장시켜서 이곳을 철저하게 감시해. 귀곡탄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 신형 화약의 정체를 알아내. 예감이 안 좋아. 놈이 움직일 것 같아. 네. 귀곡탄 그 빌어먹을 곳은 큰 배는 들어갈 수 없고 작은 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이 정말 이곳에 집결한다면 틀림없이 목숨을 내놓은 놈들이 회석정을 몰고 올 겁니다. 우리 수군은 그 안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한 거겠죠. 그럼 만약 우리가 일망타진하려면 똑같이 민첩한 작은 배를 쓰거나 아니면 그들을 유인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한 전장으로 말이죠. 소식 있나? 예, 조장군님. 정찰병이 밀보를 보내왔습니다. 이 진해공이 몰래 해외 세력과 결탁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중포와 암호명 신형 화약인 신식 화약 제조법입니다. 신형 화약? 전에 밀소에서 언급했던 그거요? 맞소. 우리가 이미 가로챘어. 그의 세 번째 암호문 내용이요. 이 신형 화약 은 사람이 아니라 기존 화약보다 30더 강력한 신식 화약 제조법이요. 이 진해공이 자기 개인 금고의 절반을 내걸 정도지. 사장님, 조장군님. 최신 정보입니다. 귀곡탄에 잠복한 형제들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해적기를 단 배세척이 진해공의 잔당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못 기다리나 보군. 명령을 전해라. 저번에 실험하다 실패한 불발탄 화약에 설탕을 조금 섞어서 신형 화약 제조법으로 위장해. 그리고 가짜 중포 설계도와 함께 우리 명경제 뒷마당에 숨겨도 명심해. 우리가 목숨 걸고 철통같이 지키는 비밀인 것처럼 보여야 해. 알겠습니다. 이 가짜 신형 화약으로 그를 유인할 셈인가? 맞소. 그는 최근 함대가 패배해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니 기세를 회복하려면 신형 화약이 절실할 거요. 명령을 전해라. 사흘 뒤 중포 기술자가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명경제로 물건을 확인하러 올 거라고. 알겠습니다. 직접 올까요? 신주만자지만 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 설계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 올 거요. 태산형, 우리 한번 걸어봅시다. 신형 화약, 중포. 진해공, 결국 참지 못했군. 틀렸어. 네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야. 내가 이번에 너무 서둘렀던 거지. 어찌됐든 간에 넌 졌어. 틀렸어. 내가 진 건 나의 산업기술과 그 발전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야. 기술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틀린 건 네 마음이지. 넌 기술을 권력을 빼앗는 도구로 삼았고 사람을 야망을 위한 카드로 썼어. 산업화는 소수의 장난감이 아니야. 더 많은 사람을 잘 살게 해야지. 순진하군. 역사는 승자의 것이야. 내가 이겼다면 내 방식이 맞았던 거지. 네가 세운 건 강철로 된 봉건 요새일 뿐이야. 농부의 적극성과 장인의 창의력, 백성의 지혜가 없는 산업은 뿌리 없는 나무일 뿐이야. 땅은 얻었을지 몰라도
사람 마음은 얻지 못했어. 반면 난 매 순간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했지. 난 그저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그 누구보다 강하다는 걸. 끌고 가. 일어나. 산업의 힘이란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이들의 삶을 밝혀주는 것이다. 진해공 세력 소멸 감지됨. 광명조의 역사가 새로운 산업화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메인 퀘스트 완료. 임무가 끝났구나. 이제 가는 거냐? 임무 달성 곧 분리됩니다. 핵심 산업 기술 데이터 전송 시작. 문명 지속 보장. 가버렸네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남겼어. 뭔데요? 기술 도면도 아니고 데이터 모델도 아니야. 확신이야. 산업화가 집주공들의 손에 더 이상 동상에 안 걸리게 하고, 농부들의 수확량으로 아이를 한 명 더 키울 수 있게 하고, 장인들의 솜씨가 존중받게 하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발전의 빛을 나눌 수 있다는 확신 말이야. 전쟁은 끝났는데 이 물건은 훈련장에서 터졌어. 우리 철강 품질이 아직도 기준 미달이야. 그뿐이 아닙니다. 양산 부품 오차가 너무 큽니다. 기계도 자꾸 고장납니다. 장인들의 솜씨를 아직 기계가 대체할 순 없네요. 표준화가 빠르긴 한데 세밀한 부분에선 정교한 맛이 좀 떨어집니다. 수작업을 진짜 다 바꿔야 합니까? 게다가 하류 백성들이 또 따지러 왔습니다. 강물이 탁해졌다고요. 침전지를 만들었는데도 별 소용이 없나 봅니다. 새 쟁기를 쓰는 농가들은 성량이 늘었는데 새 쟁기를 안 쓰는 소작농들은 오히려 소작을 그만뒀습니다. 기계가 좋아지니 오히려 사람 살 길이 막혔네요. 드디어 문제가 왔군. 불안정한 품질, 효율과 수작업의 충돌, 해결하기 어려운 오염, 그리고 기계가 빼앗은 생계까지. 시스템이 시작점은 좋지만 이런 해답은 주지 않았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예전에는 유무를 다투는 급한 문제였어. 추격병이 뒤에 있으니 말이야.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건 좋고 나쁨, 멀고 가까움을 따지는 느린 문제지. 더욱 신중해야 하고 새로운 규칙도 필요해. 이철수, 품질 검사팀을 꾸려. 강민수, 진 기술자에게 맡겨서 연구해봐. 어떻게 하면 수공예의 정수를 표준화에 녹일 수 있을지. 그리고 환경 문제는 내가 직접 나서지. 이건 이제 공부가 독단적으로 할 일이 아니야.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른데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면 새로운 재앙이 될 뿐이야.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황제께서 조서를 내리시노라. 한도윤은 왜구를 무찌르고 해상을 평정하였으며 산업을 진흥하여 나라를 강하게 하였으니 공부상소에 봉하고 총관으로서 전국 산업건설을 총괄하게 하노라. 조태사는 적을 막은 공이 크므로 진국공에 봉하고 전국 군대를 통솔하게 하노라. 이상 황제의 명이시다. 소신 한도윤,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광명국의 새로운 산업의 장을 열겠습니다. 소신 조태산,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반드시 목숨을 바쳐 광명의 산하를 지키겠습니다. 사위, 우리 유진이는 자네한테 맡기겠네. 부디 유진이를 실망시키지 말게. 장인어른, 염려 마십시오. 평생토록 유진이를 지키며 강국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당신과 영광과 치욕을 같이 하고 생사를 함께 하겠어요. 도윤형, 형수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한마음으로 광명국의 번영을 이끄시길. 다들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국의 번영을 위하여! 광명국의 번영을 위하여! 한참에 신형수군 유지비가 연간 100만 양이요. 군수공장 3곳은 매달 철 10만 근을 삼키고 있어. 국고가 바닥을 보일 지경이고 갑제, 분자금, 독촉물서가 산더미요. 이 공업화란 게
광명의 피를 말려 죽이려는 거요. 주대감, 이것들이 없었다면 외구의 칼이 진작에 우리 둘의 목에 겨눠졌을 거요. 이건 필요한 대가요. 대가요? 파도 한 척의 유지비가 과거 전체 해안수군 유지비와 맞먹소. 경부의 보고에 따르면 하순총은 고장이 잦고 대포 관리는 부처님 모시듯 해야 한다오. 이게 무슨 강국이오? 스스로 수족을 묶는 꼴이 분명하오. 주대감, 그대의 말은 모두 사실이오. 태산형, 총이 좋고 배가 좋아도 군수 지원이 안 되면 그게 땔감이나 뗏목과 다를 게 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나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어. 이 공업화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오.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자원을 관리하며 차근차근 나아가야 하오. 소비만 하고 생산이 없으면 결국 화를 부를 거요. 어떻게 순환한단 거요? 공방이 백성의 이익을 빼앗고 자원이 고갈되어 갑지의 원성이 자자하오. 그렇기 때문에 즉시 개편해야 합니다. 첫째, 자원조정국을 설립해 탐사를 전담시키고 대체 재료를 연구 조달해야 합니다. 둘째, 공방의 이익을 지방에 환원해 그들의 반발을 조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군수공정을 최적화하여 핵심과 보조를 구분해 원가를 낮춰야 합니다. 군대 무기 교체는 늦어지는 것 아니요? 교체는 늦추되 정예병부터 보급하면 됩니다. 당장 시급한 건 유지보수를 위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신형 무기를 정말 쓸 수 있고 오래 쓰도록 말입니다. 주대감, 부디 반년만 더 버텨주십시오. 공방 생산이 궤도에 오르고 상업과 무역의 길이 완전히 열리면 반드시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더 믿어보겠소. 하지만 반년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 한도윤이 스스로 죄를 청하겠습니다. 이 길이 성공한다면 우리 광명국은 영원히 굳건해질 것입니다. 한참에 학생들이 맨날 기계만 만지작거리느라 글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치국책론을 살펴봤는데 세상에 어떤 학생은 기본적인 변문책론조차 명확하게 못 썼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문맥이 끊어질 겁니다. 신노인어른, 지난번 변방 봉수대 재건 때 신식 측량법을 쓴 덕분에 공기를 보름이나 줄였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했다면 장마철이 올 때까지 다 못 끝냈을 겁니다. 실용학문은 민생과 직결된 중대사입니다. 대감님, 제 고향에선 신식 수차로 300마직의 마른 땅이 옥토가 됐습니다. 온종일 씨만 짓는다면 이런 민생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제 형님은 작년에 바로 수량을 계산 못해 제방 높이를 잘못 재서 옥토가 물에 잠겼습니다. 문원공 어르신, 작년에 하천이 막혔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술당 학생들이 준설 제임스 장치로 수해를 막은 겁니다. 학생들이 지렛대 원리로 준설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마을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겁니다. 이게 우리 기술당 졸업생 발령 목록입니다. 하천국, 공부, 군수공장, 이미 47명이 채용됐죠. 그들의 계량 공정은 상군에도 보급돼 식량 100만 섬을 증산했죠. 이게 진정한 경세 치용입니다. 하지만 학문은 깊이가 중요한 법. 이런 잡학에 치중하는 건 근본을 저버리는 것 아니오. 참외 대감님, 신식스모 통일바퀴 계산이 막혔습니다. 공사팀에서 학당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니 산학에 능통한 학생을 속히 파견해 주십시오. 이진수, 자네가 가겠나? 제가 가겠습니다. 내 고집이 너무 센 걸지도 모르겠소. 허나 변화가 너무 빠르지 않소. 불안해질 정도로 빠르단 말이오. 제 변화가 빠른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멈춰있던 겁니다. 기술로 깨우침은 본래 일맥상통하는 법이지요. 폐하, 이 물건이 정교하긴 하나 사거리가 저희 페르시아를 능가하지 못할 겁니다. 저희 페르시아 기병대는 100만이며 영만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어찌 이런 잔재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절께서 못 믿으시겠다면 가서 물어보시죠. 이웃 외국의 말입니다. 그들이 가장 확실한 증인이니까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우리나라 대포 사거리가 500장이고 이미 강호기에 배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귀국 상선이
300장밖에 정박해 있다는 걸요. 한번 쏴서 확인해 드릴까요? 500장? 그럴 리가. 아래옵니다. 폐하께 아래옵니다. 수금 훈련 중 20리밖에 표적선을 명중시켜 싸웁니다. 심리 20리라니. 이게 사절께서 아직도 의심스럽다면 짐과 함께 성벽에 가서 확인해 보시오. 신비싸웁니다. 저희 나라는 영원히 복종하게 싸웁니다. 광명국 황제폐하께. 향신료 천담과 보석 백상자로 이 전함 세척을 바꾸고 싶습니다. 일어나시오. 이대감, 상업로를 열고 싶습니다. 비단 관세를 반으로 줄일 테니 조선 기술만 알려주십시오. 기술은 안 돼요. 하지만 군함은 탈 수 있어. 우리 광명조는 여러 나라와 평화롭게 통상하고 함께 해적을 물리칠 것이오. 맞소. 사흘 뒤, 이 사람이 무역장정을 공포하겠어. 유리와 철기 모두 판매할 수 있어. 하지만 약재와 식량으로 교환해야 하오. 대감, 우리나라는 명마가 많이 납니다. 전마로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엔 희귀한 목재가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제격이죠. 한경, 세상 일은 바둑과 같은 법인데 경의 이번 수가 아주 정확했소. 폐하,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전쟁으로 전쟁을 멈추고 장사로 장사를 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를 길고 평안하게 다스리는 길이옵니다. 광명국과 우리나라가 영원히 우호를 맺고 함께 교역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함께 발전을 이룩합시다. 이제부터 광명이라는 이 배는 더 먼 바다를 향해 항해할 것입니다. 이 첫 잔은 돌아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에게 바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평화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잔은 조장군님께 바칩니다. 전장에서 피 흘려 싸워주셨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바칩니다. 동분서주하며 고생 많았습니다. 장인들에게도 바칩니다. 그 훌륭한 솜씨와 우리 자신에게도 바칩니다. 잘 버텨냈으니 건배!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 끼 식량과 쓸만한 철이 없어 걱정했는데 지금은 신형 선박이 바다에 띄워졌고 하승총이 기본 무기가 됐어요. 해안가 어촌시장도 10배는 더 북적이잖아요. 그렇죠. 내 평생에 이 두 눈으로 직접 내 손으로 두드린 새가 바다를 지키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 걸 보다니. 여한이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고 왜구를 몰아냈으며 바다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긴 건 단순히 전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왜구가 두려워 바다로 나가지 못했던 어민들의 마음을 얻었고 우리의 새로운 법을 믿고 바른 길을 걷기로 한 상인들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조정의 칼은 적을 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족쇄를 끊을 수도 있고 조정의 힘은 전투에 쓰일 뿐만 아니라 길을 닫고 다리를 놓는 데 쓰여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이번 전쟁은 일단 끝났지만 더 큰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영원히 평화롭게 만들고 이 새로운 정책이 더 많은 고을에 미치게 하며 천하의 백성들이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길은 전쟁보다 더 어렵고 험난할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 힘든 전쟁도 우린 다 이겨냈잖아요. 앞으로의 길도 저 조태상과 제 밑에 형제들이 도윤 동생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봅시다.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작은 불씨가 들불처럼 번져 이 태평성대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때까지. 이로부터 바다는 평화를 찾았고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었다.
한도윤과 여러 인재들은 문무를 겸비하고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들의 공이 일시적인 전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0년의 기틀을 다진 데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작은 불씨가 긴 밤을 밝힐 수 있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